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 메인 진행자 박누리입니다. 저와 함께 방송할 두 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끝난 건가? 임기가?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네, 오창석 더민주 디소본 부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소본 부본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끝나는 걸 확정됐고 다음 지도가 바뀌면 시한부인가요? 네, 다 물러나야 돼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의 안티 제조기 이동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박 치셨죠, 안티? 저요? 대박으로 안티를 제조하셨죠. 원래 많아요. 괜찮아요. 네. 안티 여러분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더민주 집단 토론 일만 집토. 네, 일만 집토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회를 보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최재성 의원, 이재명 시장, 예. 조홍천 의원 네. 모든 분들이 동시다발로 똑같은 말을 나한테 인사했어. 네. 뭐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 괜찮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요즘이라니 뭐 새삼스럽게. 늘 그랬어요. 네, 장수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 게스트가 준비가 좀 돼 있죠. 네, 2부에서. 네. 근데 이걸 미리 얘기하면은 1부 끄고 바로 2부로 넘어가시려나? 그러진 않을 거고 네, 왜냐면 하루 있다 올릴 거니까. 그러네요. 네. 네, 이동학, 장경태 두 분의 낙선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2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먼저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의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부분이 2위를 예상을 했어요, 우리 방송에. 네네. 근데 전주와 같이 3위까지 올라갔어요. 3위 수성했죠. 방송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비판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비판의 가져주세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욕을 한두 세로만 먹는 게 일단 아니거든요. 너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았고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사과냐? 그러니까 방송 댓글 보셨어요?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도 끝이 났고 네. 이제는 화합해서 나가야겠죠. 네. 지난 일은 다 묻읍시다. 그렇죠. 묻고 오창석의 난도 묻고 제가 신넘버3 할 때 매회 사화가 발생했는데 이번 청정구역에서 매회 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청정구역 게시판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정치 알바 이재 게시판은 약간 지저분하던데요, 그쪽. 약간이 아니에요. 정치 알바는 왜요? 정치 알바 더 심해. 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좀 화합해서 정원 교체를 위해서. 네. 아니 그렇죠. 오창석도 혹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다 정원 교체를 노력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를 바쳐야 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진짜 지면 나 정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근데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왜냐면은 독재는 아니지만 아무리 합법적으로 권력을 창출했다 해도 지난 8년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또 똑같은 곳에 권력이 간다면 정말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재율이가 그 베개를 베고 무슨 베개야 그거? 꿈나라 베개. 꿈나라 베개. 꿈나라 베개를 베면서 천사처럼 자고 있는 모습 그렇죠. 보면서 행복하게 야, 살 그래 수 행복하게 있도록. 살게 해줘야지. 네. 나 같은 사람을 또 세게 물려줘.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외국에서 태어나게 했을 걸. 그럼 괌 가면 되지. 정권 교체 안 되면 괌 가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죠. 나을 때 갔어야 돼. 아니 나을 사실 때? 뭐 어차피 저는 이번 생에는 글렀잖아요. 정치도 못 하는데 가지고 선출직이 괌에 안 가서 되니까. 나오면 되지. 네. 그리고 우리 와이프 또 친척분이 미국에 살아. 그래요? 딱 미국 좋네. 본토에 살아. 명분도 있었네요. 가서 놓고 왔으면 됐어. 이미 가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건 숨기고 아니고요. 있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율리 혹시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말 국가에서 오라는 거 다 해주잖아. 네. 군대도 갔다 와, 세금도 꼬박꼬박 내, 탈세 안 해, 네. 부동산 투기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점 이런 걸 좀 네. 극복하고 다 같이 함께해서 나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임각수 군수의 이야기였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병신아. 근데 이번에 사실은 주몽서로와의 네. 그 모든 언론에서 또 야권을 까고 있잖아요. 네네. 친문 일색이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서 또 그 호남 지지율이 빠졌다 그래. 원래 컨벤션 효과라고 전당대회 있으면 그 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어. 호남에서. 이건 아마 또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신문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방금 외쳤던 어쩌라고를 그 언론에다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뭐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이제 뭉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임각수 군수 이야기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였는데요.
대본에 없던 얘기예요. 근데 휴대폰을 찾으셔서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그게 터졌어. 많은 분들이 또 검색해봤다더라고. 그러니까요. 인각수도 검색해보고 또 오창석의 개드립, 제가 네이버 그래서- 모텔, 그러니까 네이버 모텔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갔다 온 분도 계시다고. 네. 아, 참 대단합니다. 네이버 모텔 가서 좀 받아와. 제가 맞죠. 실제 있는 거라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광고 좀 받아와. 네이버 모텔. 네이버 모텔에서 광고를 받아오더라고요. 받아와. 정말 대박이네요. 뭐라고? 뭘 어떻게 받아오지? 이렇게 홍보해 드렸습니다. 오창석도 간 네이버 어. 모텔. 저희 구독자 수가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제 12,600명 선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2,000명이 늘어서 2만 명이 늘었죠. 네. 아, 2,000명이 네, 늘었네. 2,000명이 늘었습니다. 14,600명. 근데 오창석이 17,000명쯤 갈 거라고 예언했는데 근데 15,76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막 던져서. 네, 그런데 방송은 듣고 있지만 아직 구독하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세 사람 믿고 한번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위 한번 갑시다. 네. 이유 이번에 꼭 즐겁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네. 뭘 어떻게 네가 지금 해줘요? 굉장히 섹시하게 들렸어. 좋네요. 정말 쓰레기구만. 왜요? 왜? 정말 한스 영스. 왜? 기대를 하지 맙시다. 창석이 난 이후로는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냥 발언이 좋다는 건데. 네.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라 도토리님께서 오창석 부본이 여자친구랑 월미도에 애견 카페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오늘 월미도 갔다 자. 왔어요. 두 돌 조금 안 된 아들내미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망했네요. 뮬란 애견 카페. 밀란이었어요. 네. 거기는 근데 대형견이 많았어요. 밀란 애견 근데 카페는. 그 월미도에 애견 카페가 여기밖에 없나요? 어떻게 바로 아셨지? 그 바다변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망했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걸려서 갔다가 네이버 성지만 확인하고 실제 있는 30분 것입니다. 만에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아. 네, 그래도 오창석 부본 탓은 하지 않으렵니다. 영업 중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 탓이죠. 우리 모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도 오창석 부본 유유. 청정구역 항상 응원합니다. 이 작가님, 누리당님, 오부보님 항상 파이팅하세요. 특히 오부보님.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저는 진짜 실제 있는 지명만 말합니다. 네. 아, 네. 다음 그리고 의견 네, 다음 읽어주시죠. 의견 제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칙범님. 팟빵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1위가 박누리 아나운서다. 뭔가 신선한 느낌이 있다. 진짜요? 네, 그런데 간혹 소식을 전할 때 리딩이 충분하지 못한 느낌이 날 때가 있다. 아, 원고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충분히 읽을 시간을 제공하라. 박누리는 보배인데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네. 제3 저격수님이 박누리 아나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근데 그 아. 리딩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읽을 시간을 제공하라 했는데요. 네네. 30분 전에 박누리 와요. 그럼요. 아 와가지고 까자 먹고 다른 짓 하니까 그렇지. 일찍 온다니까. 네, 아. 늘 뭘 드시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칙범은 제가 아닙니다. 네. 저 아이디 이렇게 네. 네? 또 왜? 순간 아이디 디스를 하려고 하다가 청취자를 함부로 디스하면 또 안 되니까. 네, 다음 의견 소개해 네. 주시죠. 더썬님께서 청정구역 재밌는데 우리 오 부본부 살짝 걱정됩니다. 사흘 지역구민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작가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선거 전에 파일 다 없애주세요. 재밌어서 주위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온통 유권자들이라 차마 들려줄 수가 없성 크크 하셨는데 아니 뭐 창석이가 방송에서 뭐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 발언으로 국회에 못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엄숙한 거야. 그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석이가 사실은 그 방송에 나간 것보다 더 심한 걸 하는데 제가 네. 그건 편집 다 편집되는데 뭔가 대체. 네. 그건 다 보내면 정말 박살나는 거고 제가 다 편집합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글쎄 뭐 정말로 오창석 군이 다음에 재도전 한다면 제가 심각하게 다 없애는 거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요? 네네. 네. 심각하게 그리고- 고민한다는 거는 재도전할 기회가 거의 없다로. 아니, 그럼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요, EJ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근데 청정구역은 들을 땐 재밌지만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 그럼요. 우리 이 라디오스타 방송을. 재방송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뭐 그냥 없애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마시기 바랍니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남는 게 없는 방송 청정구역에서 네, 이번 주 오창석 부본에 대한 응원의 댓글이 참 많았어요. 네, 오창석의 이 난에 대해서
비판 댓글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응원해주는.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모두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팟빵 댓글뿐만 아니라 공식 메일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중국 상해에 살고 계신 최윤아 선생님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 쉬쉬. 전해드립니다. 그 최윤아 씨에 대한 글은 없네요? 네. 그럼 그 감상하라고? 네, 감사만 드립니다. 뭐라고 써졌는지 몰라. 보여줘야지 우리가. 지만 보고 가서 우리 보고 감사하래? 알겠습니다. 네. 받아먹은 거 아니야? 진피디 몰래? 그러니까 뭐가 우리 몰래? 입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최윤아 선생님. 그러면 최윤아 씨한테 책을 선물해주세요. 상해로. 상해로 보내주면 되지 뭐. 우리 오창석 부본이 네. 랩미 렛미 스타트 보내줘요. 저 착불로. 착불로 보내주면 되잖아. 거기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배송비가 책 한 10권값 나올 것 같은데. 사인 있자, 사인. 착불로 보내시고. 일단 주소 남겨주시면. 온리원 하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 많은 분들이 팟빵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10회 위기설 때문인지. 네, 10회 위기설. 네. 이 팟빵 후원으로 뭔가 10회 위기설이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회 위기가 왔는데 오창석이 난까지 터지는 바람에. 아, 이 그쵸. 방송은 이제. 네, 그렇죠. 설상가상이었죠. 그렇죠. 그거였지.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의 닉네임 지금부터 소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입니까? 44분이. 지난주엔 43분이었거든요. 한 번 더 늘었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발전하는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디 라이브님, 동형빠님, 달빛. 내가 님 빼라 그랬죠. 네, 달빛 지난주에. 넘기, WHTLGJ21, 울산 절곡 기사입니다. 난 사쿠라다. 브루스타, 심플가이, 청류 한가람, R3315, 팡빵이당 블리치, 해미니 99, 더블플레이, 더불어 잘 살아요, 잔디가 좋아, 동네 친구 다빈치킴, 안동 남선면, 누리과정, 덧선, 양봉의 그녀, 설레어라, 삼남매 파파, 하늘마을 주민, 자작나무, 1, 불사이, 구비오빠, 아이모 아이호, 준윤효 정파, 주랭이, 웅이 1219, 시모니입니다. 자, 불알 큰 타이거, 불알 더 큰 타이거. 두 분 다른 분이에요? 두 다른 분입니다. 비교급을 쓰셨어요. 네, 모월덴 쓰셨습니다. 문희군, 가는비, 야스양, 소노이오, 꼴리니깐 청춘이다. 퀸스타운, 나라아부지, 예선후, 앙짱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창석, 한스 영스. 청취자들도 보니까, 닉네임 보니까 한스 영스. 그러게요. 역시 선명야. 네, 선명하답습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보니까, 동영빠, 울산 절곡기 기사님, 난 사쿠라다, R3315, 불알큰탁, 이런 분들, 대부분들이, 이분 빼고라도, 네. 네네. 지난주 했던 분이 또 해주셨네. 네, 아, 맞아요.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설레어라님께서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감사해라. 후원을 또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7만원 주신 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실수했을 거다. 7,000원 해주려고 하다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10만원이 맞아. 오. 왜 밑에 댓글로 놀람을 표시하니까 이분이 응원의 마음으로 10만원 했다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1,000원 하신 그쵸. 분도 네. 당연히 감사하죠.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네. 네, 삼남매 파파님께서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서 복숭아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겁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지금 네. 먹고 있는. 감사합니다. 색깔이 정말 예뻐요. 네. 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부드럽고 할 때 네 눈빛이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 복숭아도 많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복숭아 좋아합니다. 대본 잡은 손이 좀 흔들리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정구의 9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댓글 당첨되신 분, 우리 최윤아 선생님. 네. 네,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네.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2016 인문 독서 예술 캠프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네, 이번 광고는 청년들을 위한 인문 독서 예술 캠프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는 조금 많이 열려야 되는데, 네. 근데 많이 청년들이 뭐 워낙 힘들어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마음의 여유가 좀 없고, 뭐 네. 알바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캠프가 좀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이런 캠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없다 보니까 만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최 측에서 네네.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희귀템이라고. 네. 네,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티도 2번이나 열린대요. 저는 파티 네. 때만 참여하고 싶어요. 파리 네. 좋네요. 파리, 네. 캠프 주제가 청년 세상에서 답을 구하다라고 오. 합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은 18살부터 30살까지 청년들이고요.
장소는 강원도 고성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30살이 넘으면 참가를 못 하나요? 그 문자 네. 박대하진 않겠죠 뭐. 근데 청정구역에서 왔다고 하면 그럼요. 30살 이상의 청년분들도 받아주지 않을까? 네. 그럼요. 네. 이거 뭐 참가비 같은 건 없나요? 참가비는 10,000원. 단돈 오. 10,000원입니다. 그리고 2박 3일입니다. 10,000원에 2박 3일. 아, 그래요? 네. 갈만하네. 와. 그리고 기념품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가면은 뭐 또 전기장판 팔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겠죠? 인문학 한지 들고 막. 옥매트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진정한 인문학은 옥매트 위에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청년 인문 캠프 검색 후에 청년 세상에서 답을 구하다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광고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 광고 몇 개 있나요? 이번 주에는 3개. 아, 지난주부터 네. 한 개 늘었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가 항상 다들 아시는 나눔 대리운전과 꿈나라 베개. 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오늘 새롭게 들어온 인문 독서 예술 캠프. 네. 하여튼 기존에 쭉 하셨던 분들도 감사드리고 네. 유페이스도 고맙고. 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친박의 반격. 이 조선일보의 선택은. 네. 지금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이 네, 그렇습니다. 이전 투구 양상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전면전으로 네. 그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 공격수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억 원대 유럽 여행 접대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병우 스캔들 관련해서 청와대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이 예고가 되었는데 이 김진태 의원의 입을 통해서 포문을 연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창석 부본이 기자회견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 2011년 9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의 목적으로 2억 원 상당의 초호화 유럽 여행을 대조양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필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적인 관광지 위주의 여행 일정을 제공받았고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 그리고 유럽 왕복 항공권 1등석도 제공받았다고 그러니까 표현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실은 오늘 발표하기 전에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까지 않았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죠. 조선일보의 간부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깠어. 네. 그리고 해당 호화 요트는 2011년 9월 5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카플리를 거쳐 소렌토까지 운행했는데 이 요트는 하루 빌리는 돈만 22,000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한화 3,3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직원의 1년 연봉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8박 9일의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비행권, 호텔비, 식비, 관광, 경비 등 모두 합치면 2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고 이 여행은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동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 목요일 EJ 녹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당연히 실명을 까지는 않았죠. 까지 않으면서 조선일보의 김이박 최고는 아니고 다른 성씨 다른 성씨의 논설위원과 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간에 불륜설도 찌라시에 돌더라. 그런 얘기도 하면서 네. 지금 송주필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는 찌라시도 있더라. 버티기. 예, 제 주장이 아니고요. 찌라시에서 그런 얘기가 네네. 돌더라.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딱 네네. 김진태가 이걸 깠잖아요. 오늘죠, 오늘. 이거 봐요. 왜 하필 김진태일까? 친박 핵심이니까. 그러면 김진태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줬겠죠. 그렇죠. 정보를. 네. 아주 고급 정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거 아주 고급 정보지. 이걸 다룰 수 있는 우리나라 어떤 정보 줬을 거 아니야. 그럼요. 아니, 조선일보 주필이 이탈리아 가서 요트,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탈리아 가서 요트 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청와대는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좌파들하고 네. 부패 기득권 세력이 청와대를 흔든다. 그 부패 기득권 세력 말할 때 벌써 송영을 딱 찍어놓은 거야. 예? 다 잡고. 그럼요. 자, 준비한 그런데 상태에서. 문제는 네. 이것만 있을까? 그쵸. 김진태 왜 다른 의혹도 제기를. 그러니까 아니 다른 의혹은 이제 그 송영의 와이프가 거제 조선해양식 네네네. 뭐 어떤 그 명명식. 커팅식에 참가했다 이랬는데 그거는 어차피 같은 거고요. 이거 말고 나는 또 있다고 봐요. 사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려면 또는 비난해서 뭔가 망가뜨리려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봐요. 이걸 갖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면 조선일보에서 아니
개인의 일탈행위다. 논설 위원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우리가 뭐 할 수 형, 있잖아. 개인의 일탈행위. 근데 부패 기득권 세력을 하려면 사주쯤 건드려야 돼. 아, 사주. 우병우 수사 물타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는 거야. 사주쯤. 그럼 망 패밀리 한번 갑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못 가죠. 왜? 그 전에 조설부가 골을 내릴 것이다. 내가 송주필은 다치는 걸 봐도 우리 사주가 다치는 걸 못 보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내부자들 보면은 백윤식은 다쳐도. 그럼요. 사장은 안 다치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29일입니까? 네.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조선일보예요. 네네. 우병우 얘기가 없어요. 10면 넘어가서 아주 작은 12면인가 아주 작은 곳에 저처럼 표현했네요. 단신. 네. 그렇죠. 단신으로. 그것도 우병우를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시민단체에서 우병우를 고발했다든가 뭐 그런 기사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 봤어? 우병우를 계속 공격해야 돼. 없어. 오늘 날짜에. 이미 자, 일면에 사라졌다는 거 자체가. 이미 조선일보가 발을 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전면적으로 좋다 하면 하자. 들어와라. 그랬을 때는 아마 사주권을 깔 거고 나는 조선일보 하면 조선일보는 나름대로 정보통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 우리도 7시간 하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사주권 까면 네. 사주권 뭘 깔까? 저는 감이 와요. 사주권 뭘 깔지. 어떤 아, 걸 그래요? 볼까요? 뭐 탈세, 비리. 그걸로는 부도덕하고 말할 수 없죠. 아, 그래요? 네, 있어요. 하여튼 그걸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 관련 문제? 역시 너희가 털이 빨라. 역시 아, 좀 깠으면 창석이보다 좋겠다. 너가 정치를 했어야 돼. 빠르네요, 역시. 저는 그걸로 봐요. 네, 그걸로 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좀 두고 봅시다, 이 문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지금 두 발을 드는 형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청와대가 승리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청와대도. 왜냐면,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사표를 안 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왕따를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같이 밥 안 먹고. 같이 밥 먹고 지사 빤스 짓 할 네.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압력을 줘서 아마 이분이 나을 것 같아요. 나간 것 같아. 그런 사표를 것 같아요. 쓰는데 자 사표 쓰면서 한 방 매겼잖아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조사받겠다. 그러면 뭐야? 우병우 니는 뭐하냐? 나는 이렇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조사받는데 똑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 둘이 너는 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냐? 이렇게 매기를 수도 있고 그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은 수사 같은데 이석수는 사표 썼는데 우병우는 계속 있네? 이러면 비난의 강도가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일보하고 청와대 싸움 그 다음이야. 국민 여론은 그렇죠. 어쨌든 청와대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일보는 발을 뺄 테고 우병우는 추석 전에 사표를 쓴다. 아, 추석. 전에. 아, 추석 때 국민 여론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장이 그러니까요. 마련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추석 때 모여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병우 욕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마 결자 해지를 우병우가 하지 싶은데, 네. 뭐 저의 어떤 예측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좀 보여야 될까요? 지금 무차별적으로 찬스 아닙니까? 그쵸. 어? 저 당대표도 다 뽑았어, 이제. 이제 뭐 분열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공격하면 되는 거야. 조선일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을 공격해. 맹공을 퍼부으면 되죠. 그렇죠. 뭐, 언제? 네. 조선일보가 뭐, 야당에 뭐 좋은 거 써준 적 있어? 네, 그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써주거든. 네. 일단 공격하는 거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들 인식에 못 박도록. 그걸 계속 청와대를 더 주셔. 네. 저거도 깔아. 대표 것도 깔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지금 친박의 기득권을 싫어해서 그렇지 보수라는 범주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럼요. 네, 우리 당은 맹공을 퍼부을 필요가 있죠. 지금 또 진짜 잘못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왜 하필 김진태 의원이 깠냐부터 시작해갖고 네네. 왜 이석수는 물러났는데 검찰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봐요. 검찰이 이석수 또 우병우 동시에 조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 뭐라 그래 압수수색 들어갔잖아. 네. 네네. 근데 우병우는요 언제 터졌어요? 꽤 오래됐어. 오래됐죠. 어? 벌써 다 치웠을 거야. 나 오늘 갔는데 철압이 텅텅 이런 게 그죠? 나왔어요. 우병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집도 다 치우고 해서 다 치우지. 그럼요. 근데 이석수는 사건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뻔히 보이는 차별적인 그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당연히 비난할 거잖아요. 여기에 맞받쳐서 야당도 검찰 뭐하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요. 빠르게 전개하라. 이것도 프레임이잖아. 자꾸 띄워. 띄우게 만들어야 되죠. 우병우 건을. 맞아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물타기 아니냐, 너네? 서별관 회의 없애려고 청문회 이렇게 물타기 아니면 계속해서 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제
그 야당끼리 싸우지 말고 네. 당내에서 싸우지 말고 이걸로 이제 싸워야겠죠. 대화 강공 모드로 가야죠. 5년 일체가 돼가지고 여기다 집중 포화를 퍼붓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과 부패 기득권의 대결.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겠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이 오늘 사퇴를 했고 송희영 주필도 오늘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아예 회사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보직 해임 정도인 것 같아. 네. 아직도 조선일보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러면. 아직도 지금 사실 조선일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를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고 자기들이 네네. 지금까지 우리의 손으로 정권을 창출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이렇게 자기들을 공격할 줄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맞받아치고 싶은데 자존심은 상하게 죽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또 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한 조선일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런 일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꼭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조금 더 길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제 관측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추석 전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오병우가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렇게 가면서 이정은은 계속 쉴드 치고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철옹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송영익 주필이 받아먹은 것도 잘못됐지만 실제로 2011년 9월 갔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2011년 9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고졸 채용을 늘리니까 대학 가려는 전문고 학생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고졸 채용을 한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사설을 나갔어요. 실제로 조선일보가.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자에는 대우조선 간부 후보로 뽑은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 또 한 번 냈어요. 그리고 공기업 국민주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2011년에는 또 재벌총수 문화 바꿀 건 바꿔야 한다면서 대우조선의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들이 연일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실질적으로 받아먹고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청와대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청와대만 공격할 게 아니고 찬스다 싶어 조선일보도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요. 이것 봐라 조선일보는 이런 집단이라는 걸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강의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 신문인 이렇게 정말 네. 부패 기득권 세력 맞다고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 양방으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매번 이제 사설은 뭐 공평하다, 뭐 냉정한 비평이다, 뭐 좋은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봐라 진짜로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 써준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네.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 두 부패 권력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검찰 수사를 앞둔 기업인의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지난 26일이었죠. 검찰 소환을 앞둔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이 양평의 산책로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년간 롯데에 몸을 담아왔던 롯데맨인데요. 이 검찰 수사를 받던 기업인이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한 게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럼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인원 부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네. 살펴볼까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인원 회장은 롯데그룹 내에서 2인자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렸고요. 경북 경산 출신이고 한국외대 일본어과를 졸업을 하고 호텔 롯데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롯데와의 인연을 맺었고 롯데 쇼핑에서 관리 담당, 상품 매입 본부, 영업 본부 등을 거치면서 50세 롯데쇼핑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 롯데정책본부에 입성한 뒤에 신동빈 회장을 측근해서 보좌를 했고 2011년 롯데정책본부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신동빈, 신동주 현재 난 이후에는 롯데그룹 기업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데그룹에서 롯데 일가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롯데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회사에 대한 뭔가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자살의 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그렇게 있거든요. 보여지죠.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이 자살했기 때문에 롯데그룹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네. 네네. 그럴 수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인원 부회장의 유서가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2015년까지 신격호 회장이 모든 결정을 했다라고 밝혀서 이제 이후 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마 회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네. 그러고 싶어요. 어쨌든 뭐 이거는 사실 여부는 검찰이 밝혀내야겠죠.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근데 사실 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표적으로 정몽원 회장 네. 스스로 뛰어내렸지 대북송금,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성완종 회장
네. 그렇죠? 그것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예전에 뭐 에이스저축은행 김학원 회장 또 아주 옛날입니다만 그 범양상선이라고 있어요. 거기 박건석 회장도 역시 검찰 조사받다가 자살. 그러니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건 심리학적으로 나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아주 작은 수모, 이걸 수모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조사받고 이런 걸. 그걸 못 견딘다 그러더라고. 모든 게 다 무너졌다고 판단하는데요. 명예 스크래치. 예.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오창석 부분 같은 사람 절대 자살 절대 안 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수모를 겪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렇게 없죠. 여기서 말한 범양상선은 지금 에스텍스 페노션에 전초가 됐던 기업입니다. 이 사건도 유명했어요, 예전에. 네.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고. 네. 네, 어쨌든 고인의 죽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 부회장의 자살로 인해서 롯데에 대한 수사가 이제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럼요. 여론이 그건 뭐,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약간 주춤은 하겠죠. 주춤은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 제가 봤을 땐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걸로 보여가지고, 네. 그렇다고 해서 용도 3위로 끝내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롯데 사건을 자꾸 키워야 우병우 건도 덮어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실정이 덮어지는 거니까, 네. 아마 이대로 멈추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인원 회장의 자살 이전에도 사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살한 기업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죠. 검찰 수사가 조금 강압적이거나 이러진 않았을까. 네. 쭉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다 검찰 수사 받고 자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이게 문제가 검찰에 있지 대한 않았을까. 비판이 좀 있는 거죠. 네. 강압 수사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런 게 예전부터 쭉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알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조금 이분들 자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건 없을 것 같고. 네.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죠. 자기 목숨 하나 끊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그렇죠. 성한종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살아서 밝혀야지. 그 괜히 그 메모만 몇 번 하고 그냥 돌아가시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서를 통해서만 그냥 억울함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짓 했던 것들 돈 받아 먹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나 아니다 뱉잖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밝혀야 되지 살아서라도 좀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만 나가게 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때는. 네. 그것도 이완구 총리가 비박이니까 나가리 됐지. 친박이었으면 나가리 됐을까요? 김진태였으면 뭐. 아유 나가리 안 되죠. 뭐 심리학적인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아마 탐성 문제도 불거졌을 때 이런 부회장들 얘기도 많았는데 회사가 거의 종교화돼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전부기도 하고 네. 여기에 모든 걸 투자했기 때문에 분노, 낙담, 좌절한 다음에 이제 그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압적 수사가 이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내부 감찰 시스템도 좀 장치작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롯데 부분은 이 자살과는 또 무관하게 또 진행될 수 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검찰에 사실은 강압 수사가 있다고 해도 그 변호사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봐 나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검찰이 강압적으로 해도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목숨을 끊는 거는 그 세간의 관심, 막 쏟아지는 비난.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우러러 봤을 텐데. 그런데 처음 겪어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오창석은 팟캐스트 욕 들어먹은 건 너무 다행스러운 거야. 그렇죠. 큰 사람 성장하기 하드 위해서. 트레이닝을 수 있는 그렇지, 거죠. 하드 트레이닝이야. 네. 예. 그렇게 좀 밝게 받아들여. 그럼요. 초 하드 트레이닝. 네, 그러니까 검찰 소환 통보만 받아도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 결정적 소환할 때 박누리 그 악성 댓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요즘 하나도 없어. 왜 그렇지? 창석이가 워낙 빨아가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는 욕을 해도 쟤는 별로 야, 욕해도 별로 안 반응이 되는구나. 없네. 그냥 발전도 없고 그냥 그래. 네 욕할 의욕을 상실하신 게 아닐까. 네, 아, 그때 욕 먹었어요? 결정적 할 때? 네. 많이 먹었어요. 욕도 그렇구나. 있었고. 네. 정말 쌍욕도 있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네, 뭐 욕은 뭐 문재인 TV 할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네. 그건 뭐 맹목적인 비난이니까. 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자살을 할 정도라면 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경고를 하면 되는 정답이네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천적으로 잘못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EJ에서 방송했던 유일한 박사처럼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기업인이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들어가겠네요. 우리 광고 오늘 3개니까. 저희는 오늘 왜 이래요? 똑바로 안 해요? 저희가 다음에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장경태 중에 누굴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말씀 잘하시던 장경태. 장경태, 의원님.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압살해주겠습니다. 이거 앞살 당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광고 듣고 오죠, 그러면. 네. 이열 때에도 꿈나라 베개 때문에 끄떡 없대. 꿈나라 베개 고맙대. 하모 토르마린 발포볼이 머리목 시원하게 해준다 아이가 좀 내가 건강해진 느낌이다. 나는 오빠야가 코를 안 골아서 참 좋다. 불끄락 빨리 자자. 근데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다던데. 여보, 어머니 방에도 꿈나라 베개 하나 놓아드려야겠어요. 이번 추석 선물은 숙면을 선물합시다. 네이버에서 꿈나라 베개를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꿈나라 베개. 이제 또 추석이 돼서 선물 세트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꿈나라 베개, 네이버에 꿈나라 베개라고 치시면 추석 선물 세트를 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주변인들에게 숙면을 한번 선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옷장속의 동병상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동상 사연 또 있나요? 있죠. 또 있나요라니요. 매번 있죠. 매주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2부에 초대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네. 1부에 오동상과 누리과정을 함께 하는 네. 걸로. 네. 왜 저는 좀 특별한 건데 뭐가요? 오창석 거 뒤에 하나요? 뭐가 특별한 사연을 가진 거예요? 원래 주인공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건가요? 엔딩을 장식해주세요. 뭔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조금 불쾌하긴 하지만 제가 그럼 대미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영원히 엔딩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네네. 그 다라다라 부른 사람이 누구지? 이정현? 미정현잖아. 달아 밝은 달아 그걸 이태백이 밝은 그걸 이정현이 불렀습니까? 누구지? 달아달아 제발 날 좀 도와줘. 예전에 김세레나라는 가수 있었어요. 네. 김세레나라는 가수하고 그 다음에 김추자라는 가수가 있었거든. 김추자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네. 김추자가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이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그분인데 사랑한다. 이거 원래 김추자 노래야. 그 앞부분만 들으면 무슨 노래요? 몰라요? 네. 됐어요. 무슨 노래요? 불러주실래요? 랩하는 줄 알았어요. 됐어요. 근데 이게 김세라도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김추자도 엄청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둘이 엔딩곡을 누가 하냐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다고. 가수들의 자존심. 엔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데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1부 마지막으로. 1부 해주신 맞죠. 그럼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세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그 김세라 별명이 국보입니다. 국보. 국보. 뽀? 나라의 법에다. 누가 지어준 줄 알아요? 누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보자가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왜요? 뭐요? 뭐요? 한스 영스. 네. 쓰레기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참. 아니,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네. 노래를 잘 부른다 그래가지고 너는 우리나라 국보다라고 별명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네. 눈이 또 터졌군요. 예. 그런데 역시 쓰레기네요. 이 김세라나 씨가 네. 출연을 금지당한 적이 있어 방송국에. 언제요? 유경수 여사가 출연 빼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그래요. 추정할 수도 수정할 수 있겠네요. 있겠죠. 오창석이 말한 보호의 의미가. 너도 미쳤나요? 보좌한다는 뜻이죠. 나를 보좌해준다. 다들 미친 방송이구나. 나를 보좌해준다는 뜻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정한 멀쩡합니다. 얘네들은 미쳤어요. 예. 나를 보좌해준다는 뜻입니다. 네, 완전히 음란마귀가 씌인 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보면 그 중국에도 보면 보시라이 충칭 서기관이 어떤 유명한 사람과 바람이 났었다라는 얘기가 돌자 그 여성을 보시라이의 부인이 예. 죽여서 인체 박물관에 보냈다는 썰이 있죠. 썰이 있죠. 진짜. 그래요. 분노를 사면 안 됩니다. 조광지체 분노를 하여튼 사면 안 됩니다. 엔딩 얘기 나와도 이렇게 되는데 네, 엔딩이 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예요. 피날레를 알겠습니다. 장식하는. 예. 네, 오늘 한 개 건졌네요. 네. 선명히 하나 건졌네. 네. 청정구역의 보배 같은 코너, 네, 누리과정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오동상에 도착한 사연은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석 부본부장님.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34살의 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4년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그 사기는 말로만 듣던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때 심란한 일도 있고 그래서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늦은 오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자 2명이 저에게 영혼이 맞고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접근했습니다. 고민이 많아 보인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냥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근처 커피숍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 여자분이 저의 사주와 관상을 보더니 조상에 문제가 있다며 제사를 지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란한 마음에 잠시 혹했고 얼마면 되겠냐 라고 물으니까 17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생각보다 센 가격에 저는 제사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그 여자분이 제사 대신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할 때 촛값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줬더니 두 분이 매우 동요하시더군요. 너무 적은가요? 하고 묻자 딱히 대답은 없었지만 그런 듯해서 제가 10,000원을 주고 커피값까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할돌이 했네요. 네. 집에 돌아와서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속은 기분이 들고 커피값까지 내가 내다니 대부분은 걸려들지 않지만 저처럼 순간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꽤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뒤늦게서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사이비 종고의 거리 표교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정부의 의지로 이런 사기를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갑자기 박근령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저희 언니 좀 구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던 사건이 떠오르는군요. 이분은 그런데 뭐 이런 사건까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이에서 들었던 이게 무슨 생각하고. 무슨 사건인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박근영 씨가 네. 지금 문제가 된 박근영 씨. 자기 언니가 최태민한테 너무 빠져 있다. 최태민 목사. 그래서 좀 구해달라라는 편지를 썼던 적이 있지요. 도를 아십니까? 두 분 당해본 기억은 있으세요? 저는 한 번. 당했어요? 네. 아니 당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언제 고등학교 때인가 여름방학에 서울에 놀러 온 것 같아요. 네. 혼자 걸어가는데 처음 겪었지 뭐. 네. 깜짝 놀랐어. 그 시골에서 그런 거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으니까. 동네 사람 다 아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역시 서울 사람들 나를 알아보는구나. 안동의 유지. 아니 눈에 무슨 영혼이 맑고 뭔가 큰일 날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래, 알아보는구나 나를. 그렇지만 우리가 더 빠르잖아요. 한 네. 3초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자구나. 바로 돌아섰죠. 근데 한 3초간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있었지만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지. 예. 어때? 사실 저는 만만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주 겪습니다. 근데 뭐 돈을 주거나 따라가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중랑구 사가정 근처에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버스에 내리거나 지하철에 딱 올라오는 순간부터 뭐 요즘 안 풀리는 게 있나요?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일이 잘 풀립니다. 잘 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 다 안 풀려. 안 풀리죠 하면 저는 잘 풀리고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냥 저는 한번 당해봤어요, 진짜로. 어떻게, 예. 제가 이제 명동에서 대학교 때 길을 가고 있는데. 명동에서 명동에서 어떤 분이 딱 오더니, 혹시 뭐, 얘기를 하는데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도, 막 얘기하다가, 뭐, 계속 말을 끼워 맞추더니, 제가 지금 사실 청기 누설을 해서 이거를 좀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요? 이랬더니, 저한테 지금 한 2만 원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옆에 던킨 도너츠가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빵을 사달라는 나에게 빵을 달라.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도너츠 하나만 사주시면은 이게 청기누설 자기가 되게 몸이 아프고 그럴 수가 있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불쌍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사드릴게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난 한 1,500원짜리 도너츠를 고를 줄 알았는데 그 세트 한 더즌? 아니 더즈는 아니고 그 4,000원짜리 치킨랩을 고르는 거예요. 치킨랩 그 브리또 같은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냥 사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금 이따 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제 친구 것도 같이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사줬는데 사줬어요? 저거 샀어요? 사주고 느낀 적이 있네. 제가 그래서 좀 이런 애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끊기는 거. 근데 집에 가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빵 사달라. 나중에 생각났어요? 나중에 빵 사들 어떤 거 아구빵 한 살 사줄까 이렇게 하고 그래야죠.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그 자리를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사람도 많고 해서 그냥 사줬는데 이분도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그렇죠. 오릅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신 게 누리까네. 무슨 마음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 보니까 그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차비 좀 빌려주세요. 그런 게 좀 당했을 것 같은데.
네, 저 많이 당했어? 네. 잘못했어? 돌아버리겠구만. 그래서 1,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죄송한데 제가 1,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10,000원을 빌려주시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겠다고. 이야. 그래 10,000원을 그렇게들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줬어요? 후로 뭐 연락 두절됐죠. 당연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덩치 큰 형들이 와서 차비를 좀 달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거는 삥땅이고요. 요거는 사자고 좀 네. 다르죠. 네, 그러네요. 이게 예. 어쨌든 이렇게 길거리에서 돈을 아십니까? 라면서 다가와가지고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거잖아. 돈 달라는 돈을 거죠. 요구하면요. 다 사자야. 종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요. 어떤 종교에서 돈을 요구해? 그럼요. 돈을 요구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분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그런 거잖아. 뭐 거리 포교 거리 금지. 표고를 정부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아. 우리는 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거리 포교를 없애려고 하면 역 앞에서 뭐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네. 그거 다 없애야 되잖아. 지하철을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없애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저는 뭐 이분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국가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종교 탄압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네. 개인이 이것을 좀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누리처럼 당하지 말고. 사실 이걸 뭐 누가 속아서 따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당해본 분들은 아시는 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죠. 네,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프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랬으면 전 잘할 것 같아요. 돈 달라고? 네. 오,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돈은 처음에 얘기 안 하죠. 돈은 얘기 안 하고. 돈은 그 사람이 돈이란 단어를 꺼내게 만들지. 내가 먼저 꺼내는 건 하수예요. 하수한테도 당한 저는 뭔가. 그러니까. 니 같은 거는 한 200대가 니 같은 거. 일도 아니지, 그거는. 네. 차 한 대. 그럼 아주 그냥 쭉쭉 뽑아낼 수 있어요. 네. 돈은 절대 웬만하면 주지 않으시는 게. 네, 마음이 아프네요. 돈 얘기하면 그냥 바로 돌아쓰세요. 네, 맞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돈 네, 쓰셨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돈 얘기하면 그냥 돌아서는 걸로. 그러면. 네, 네. 저랑 같이 약속합시다. 네. 다신 당하지 않게. 재산 지내주겠다면 네가 오늘 재산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번 드시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예. 그 창석이처럼 네. 저 잘 되고 있어요라고 하든가. 네. 뭐 눈이 맑으시네요 그러면 나 동태 눈인데요라고. 라식에서 그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동산 코너였고요. 근데 오동산 코너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그 전에 오동상에 소개해준 사연들은 네. 청년의 정치 참여. 청년들의 네, 정치 참여라든가 그렇죠. 청년들의 고민, 아픔 이랬는데 오늘 요즘 없나 봐요 사연이? 사연이 많은데 이 선택을 피디님께서 하시니까 아마 이 종교를 믿지 않나? 본인이 신현 아니, PD가. 제사 지내주는 종교요? 믿지 않나 싶어요. 170만 원 내야 되는? 그래서 일부러 갖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갑 속에 뭐 이상 포교 구석이 있는지. 활동하시네요. 은근슬쩍. 예.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방송의 대미를 장식할 김세레나 같은 박누리의 누리과정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같은 방송, 네. 그럼요. 국보 같은 코너, 국보 박누리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 네, 청보. 네, 청정구역의 보배. 청정구역 보배. 네, 청보.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청보도 뭘 못 드리겠어요. 예전에 청보 핀토스라고 있었는데 알아요? 아니요. 허구현이 감독이었다. 네, 프로야구. 청보 라면도 있었어요. 청보가 진짜 있었던 말이군요. 있었어요. 청보 무슨 기업이었어요? 청보? 네, 라면 회사요? 라면도 만들고, 네. 그 청바지도 만들고. 나름 대기업인데요? 라면과 대기- 청바지는 대기업은 아니죠. 지금 치면 농심 청바지 이거 아닙니까? 프로야구를 꾸릴 정도의 그런 기업은 아니었죠. 그래 금방 무리한 사라졌잖아요. 건가요? 굉장히 무리를 했죠. 청보의 무리 과정이네요. 네. 네, 청정구역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주 뭐예요? 누리과정 주제는 약발 안 받는 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계부채 대책. 네. 사실 여기서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두 사람은 가계부채가 없잖아요. 저 개인 채무. 개인 채무. 일단 가게가 없어, 니들. 가게 없죠? 네. 네, 그냥 카드빚만 있어요. 네. 네. 네, 지난주 25일에 이제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좀 억제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신규 분양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8.25 가계부채 대책인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이 사업이 확정된 분양 물량의 집단 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제 폭증하고 있는 집단 가계 대출을 잡겠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인데 부동산 전매 제한, 또 주택담보 인정 비율, 또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강화 이런 핵심 대책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계부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폭증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LTV, DTI를 계속해서 규제를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와서 가계부채가 내간이 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네. 정책이죠. 지금 외국 언론에서 혹은 또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문제는 가계부채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박근혜 5년 내내 얘기했어. 1,000조를 돌파했죠. 그런데도 말 안 듣다가 이제 와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LTV, DTI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번 그 대책 핵심은 뭐냐면 분양 물량의 집단 대출 보증 심사 강화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분양이 막 지금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분양물이 네. 너무 많아서 공급 가행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선수금 얼마 내고요. 중도금을 어떻게 하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는 거잖아. 근데 중도금을 거의 다 집단적으로 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모두가 한 은행 혹은 뭐 몇 개 은행 해갖고 한 건을 빌려주게 돼 있어. 그게 60% 뭐 70% 막 빌려주거든요. 네. 그게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막자는 거거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거 말고 딴 데서도 돈을 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쪽만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게 될까? 미궁책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가계부채 대책이 가계 빚은 못 잡고 집값만 떼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게 왜냐면요. 상황이거든요. 아직 부동산에 기대를 하는 것이다. 봅시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빠졌잖아, 이게. 이게 뭐냐면, 자, 주택담보를 빌릴 때, 예를 들면, 이거를, 자, 60% 이상은 빌려주지 마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네. 60% 이상은 빌려주지 마라. 6억 이상 빌려주지 마라. 6억만 딱 은행에서 빌리고 4억은 자기가 갖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내가 4억밖에, 한 2억밖에 없어. 네. 그러면 80%까지 어떻게든 대출이 나온다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1금융까지 안 되면 이것도 2금융까지 가면 돼. 1금융에서 50% 따고 2금융에서 더 받으면 돼. 그리고 브로커 끼면요. 네. 90%까지 나와요. 그게 그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제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또 총부채 상환 비율. 자, 내가 집이 2개 있거나 혹은 개인 대출도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있어. 네. 이건 막 빌리는 거죠, 여기저기서. 근데 그것도 여기 DTI를 규제 안 하니까 그것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높아. 아, 단가가. 70% 돼요. 대출이 70%인데 제 개인 빚도 있잖아요. 네. 개인 빚도 상당히 높고 내 재산을 오픈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에도 빚이 있어. 세율 차- 구간 따지면 차에도? 세율 구간 따지면 이제 돈 얼마 나오는지 나옵니다. 저도 굉장히 많아요. 빚이. 그러니까 제대로 규제를 하면 나는 못 빌리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빌릴 수 있거든. 그래도 빚을 낼 능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빚을 낼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이게 너무 부채 비율이 커져가지고 국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강화했다 칩시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 다 터지는 거야 이거는. 혹은 금리가 지금보다 약간 높아진다고 칩시다. 네.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대출 억제를 한 번에 밀어붙이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돼 국가에서. 네. 우리가 그 부동산 대책 실패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계속해서 빚 내고 집 사요 해갖고 집값을 떠받치는 건 사실이에요. 떨어지지 않았죠. 네. 네네. 또 어느 쪽에서는 올라갔고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아주 큰 내간.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집에 몰빵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게 20년, 30년 론으로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0, 500 버는 사람도 거의 반은 여기다 쏟아부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뭘로 소비를 하냐고. 그럼 소비를 줄여야죠. 소비를 줄면은 국내 소비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내수 위축이 되죠. 내수가 안 돌아가면 결국은 기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란 말이 바로 그 얘기거든.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빚내세요. 이자 싸니까 빚내세요 했단 말이야. 나중에는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평생 빚 갚는데 돈 쓰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 제가 그 출마할 때 공직자 재산을 선택하다 보면은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만약에 집이 뭐 자기 총 자산이 10억이다. 네. 라고 하면은 거의 다 그게 부동산 값이 몇 억이 다
80% 인정이 부동산 가격인데 자기가 완벽히 낸 돈이 아니에요. 돈을 갚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서 집값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못 갚고 그러면 은행이 또 줄도산하고 이렇게 하면 미국이 말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당분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은 수요가 있어요.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아, 드디어 3천만이 깨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나가는 거야. 위성도시로 갔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분들은 서울 집값 떨어지다 그러면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 다만 지금 공급 가인이라는 게 너무 공급이 많이 됐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도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분양 받아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1억씩, 2억씩 막 깎아주는 집이 지금 서울시에도 있어요. 서울시에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정부가 지금 공공택지를 감소한다는데 이것을 막을 길은 저는 오히려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공공임대주택. 네. 공공임대수를 계속 늘려가지고 그 집값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이 불편함을 그러니까 내 모든 자산을 몰빵하지 않아야 되는 집 네네.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없는 사람들은 창세의 가치 없는 네. 사람들은 공공주택에서 장기 임대 20년 렌탈 아, 네. 뭐 이런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지. 또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1인 가구 축복증했습니다. 그 1인 가구를 위해서도 이런 걸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대책은 지금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 예? 상당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과열, 미래 냉각. 네, 이게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한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동 아까 얘기했던 저 중도금 이런 것 때문에 막고 있는데 그 강남에 지금 계속해서 재건축이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막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강남에 재건축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요? 목동 재건축 시작합니다. 그렇죠. 목동에 오래된 아파트 엄청 많아. 네. 9단지, 10단지 쭉 있잖아요. 그거 다 재건축하다 그럴 거야. 그러면 그때 되면 이것도 안 떠오를까요? 집값은 또 오르고 재건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일단 딴 데 살아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전세값이 또 폭등해요. 강남에서 한번 겪었잖아. 그런 거를. 네, 그렇죠. 폭탄 돌리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주택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이 정부는 주택값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럼 큰일 난다는. 그러니까 미래 냉각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정권을 못 잡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핵심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재벌이나 그걸 위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는 실패했습니다.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계획을 짜는 그런 원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네, 지금 계속해서 2018년이 되면 집값이 한번 폭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있잖아요. 얘기 계속해서 나왔던 네.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담보보다도 더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네. 갚을 능력보다도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야 지금. 아, 그래서 다들 하우스 푸어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1,000조가 넘었다, 1,200조가 넘었다 나온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새롭게 돈 빌린 사람들 거기 유입되면 안 되잖아. 지금이라도 그렇죠. 막아야 되지. 근데 지금이라도 막는 대책을 한다고 내놨는데 그게 성에 안 찬다는 것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편법으로 다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받기 힘들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대출 받아드릴게요. 나한테 커미션 조금만 대출. 대출 브로커인가? 대출꾼, 꾼. 내가 해줄게요 다. 갖고 와 나한테. 제가 조만간 가겠습니다. 장사기 전 아무것도 없으면 못 해줘요. 아, 그래요? 네. 뭐라도 좀 있어야. 나 개인 채용 많은데. 아니 못 해줘. 너는 그냥 네. 사람원으로 가요. 아, 사나머니로. 그럼 제가 조만간 협박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다들 1구명권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율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거든. 그런데 못 가고 사나원이 같은 데 가는 이유는 1구명에서 딱지 맞았으니까. 2구명에서 딱지 맞았으니까 글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은행도 반성할 부분이 좀 있다. 이거는 사실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 은행처럼 쉽게 장사하는 사람 없어. 자, 은행에 돈 빌려 가요. 뭐라 그래요? 담보 갖고 오세요. 네, 물건이 필요하죠. 담보 갖고 오세요. 혹은 한 달에 얼마 보세요. 그거 떼오라 그러잖아. 직장에서. 네. 월급명세 떼오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그냥 나가보지도 않아. 앉아가지고 이거 갖고 서류 심사하는 거야. 4억짜리네요. 그럼 뭐 2억 5천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딨어. 60%까지 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외국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돈을 얼마 버는지 확인해.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우리는 지금은 없었지만 예전에는
이게 수입이 인정이 안 되면 카드 쓴 거 갖고 오라 그랬어. 아. 카드 한 달에 300 쓰네요? 아, 그거 뭐 한 달에 한 500 버는 걸로 해주리. 이랬다고. 근데 외국 그렇지.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운영하는 매장이 있어. 매장에 가서 얼마나 버는지 확인하고, 담보가 없어도 되는구나.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다니까. 담보 없으면 못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은행에서 장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보가 사실 부풀려가지고, 혹은 장부를 부풀려가지고 이중장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식해가지고 기업에서 돈을 막 자기가 많이 벌다 뻥튀기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막 빌려줘서 결국은 그 기업 무너지면 공적자금이라서 또 국가가 돈을 몰아주고 이런 짓을 지금까지 했잖아. 사실 아까 얘기한 그렇죠. 은행이 직접 나가서 대출 심사 열심히 하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대우가 분식회계를 얼마 했어. 그러니까 이거 은행도 좀 바꿔야 되고 정부도 많이 바꿔야 된다. 사실 이 가계부채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항상 뭐 문제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문제 없다 했으면 왜 갑자기 이거를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요. 가계부채 대책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들도 좀 심각함을 느낀 네, 게 그렇죠.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몰라 당장 그러진 않을 거지만 미국에서 금리 이제 인상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올릴 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거든. 네. 아니면은 빠져나가잖아. 한국에 투자한 돈이. 그럴 때 금리를 올렸을 때 지금 그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 이분들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자는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내던 거 120만 원 내면은 큰 타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은행에서 빚 낼 때 뭐 보통 뭐 1년 거치 혹은 3년 거치하고 상환이에요. 10년 분할 상환, 20년 분할 상환. 그러면 3년 거치했다고 칩시다. 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 후에는 어떻게 돼?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야 돼. 원금 상환 해야 되죠. 네? 네. 네. 이자 낼 때는 뭐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이자 내서 그 정도는 뭐 우리가 그런데 원금이랑 같이 내면 한 200 가까이 내야 되거든.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게 생겼다니까. 이자만 내던 사람들 이제 원금이랑 같이 낼 사람들이 자꾸 생겼어요. 네. 1년, 2년은 이자 원금 같이 내는 거 버티겠지. 3년, 4년부터는 소득은 없고 이자 원금 내야 되고 버티기 어려울 정도가 온다고요. 이게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뻥 터지는 거죠. 이게 뻥뻥뻥 터지면 그 하우스포 돼갖고 그러면 이제 집을 내놔야 되잖아. 네. 네. 그럼 집사 사는 거 없어. 그렇다면 이제 집값은 폭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급만 많아지고. 공급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이 정권이 정권 개선을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어떻게든 폭탄 논리, 지금 그렇죠. 끌고 그런 거야. 가려고. 네, 어쨌든 내년 대선까지 버티다가 그럼 폭발을 하는 게 아닐지 걱정되는 걱정이 거죠. 되네요. 네. 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낳고 있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인 거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 저희가 지금 얘기한 시나리오가 실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 현명한 정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때 사실은 그 진짜 현금 있던 알부자들 네. 만세 불렀거든. 20억짜리 빌딩이 10억으로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강남 룸사랑에서 다들 이대로 영원히 하고 맨날 술 먹었다는 거 아니야. 기름값 몇만 원씩 올랐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요. 기름값 막 올라가고 서민들 차 못 타고 좀 뻥뻥 뚫리게 만들고 막 이랬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싼 건물 다 사들이고. 지금 더 떵떵거리고 잘 살겠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현금을 좀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니, 서민들이 현금 뭐 하는 거예요? 평생 갖고 안 돼요. 평생 빚 갚아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 어떻게 쥐고 있습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신규 분양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실행이 되기 전에 빨리 집을 사야 빨리 된다. 하자 그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좀 참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한 게 집값 폭락한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집을 안 사신 분도 계시거든. 근데 몇 년 전보다 지금 집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막차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또 자꾸 사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또 뭐라 그럴 수도 참 없는 그러게요. 노릇이고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누리가 오히려 이게 집값을 띄울 수 있다라고 한 게 지금 그렇게 야 그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막 하자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 몇만 대일로 몰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데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집은 사람 오를 테니까 이렇게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집값이 오른 게 약간 강남 쪽 그렇죠. 이라든지 그런 쪽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답은 없겠지만 현명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를 해봐야죠. 어떻게 박누리는 잠실이나 강남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뭐 살고 누구나 다 살고 싶죠. 누구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나도 아니에요.
지금 창원에 사는데 어때요? 나 좋아요.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화동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중화당 면목동. 면목동. 중화동 무시해요? 네, 아니요? 왜? 네, 중랑구 면목동. 아, 그냥 원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근데 원룸도 어렵죠. 월세 내는 게. 네, 월세 힘들죠.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 요즘은 전세가 거의 없고 네, 그렇죠. 반전세 아니면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주택의 70% 이상이 전세였거든. 뭐 한국만 있다고 하는 말한테 독특한 제도인데 전세는 그래요. 그대로 받아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 집 때문에 주거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네. 아 참 안타까워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싸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또 앞으로 전세는 차츰차츰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없잖아. 거기 그냥 월세로. 네, 다 렌탈 렌트. 문화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될 터인데 장기 임대.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로 살기 때문에 주거 문제는 그나마 걱정 안 했는데 고정 지출이 네. 없었죠. 이제는 월세라는 게 혼자 살아도 40, 50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 2개짜리 얻어봐. 70, 80이요. 그것만 가족들하고 살기에 상당히 버겁잖아요. 이 문제도 해결하려면 공공주택 많이 짓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네. 참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네.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남자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예.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룬다고. 아, 되게 와닿네요. 맞았습니까? 네. 니는 여자가 없잖아요. 저는 그쵸. 여자도 없고 돈도 전 다 없어서.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남성과 여성의 결혼 그 연령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남성의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결혼 정년기 여자가 따라가는 거죠. 높아지죠.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빵누리는 어때? 네, 저요?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네. 아, 집 살 돈이 없네. 그런 사람 안 만나겠죠. 아니,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럼 못하는 겁니까? 네, 못하는 거죠. 자, 한 3억짜리 아파트를 얻으려 그러는데 남친이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 시내? 전세로. 아, 전세로. 네. 전세로 얻으려 그러는데 네. 남친이 한 2억밖에 없다. 어떻게 1억을 보태줄 생각 있어요? 네, 뭐 보태야죠. 아유, 1억 정도. 어디 가서 남편이 대출 받는 방법 알아볼 거예요. 오빠 2억 있으면 1억 대출 받을 수 있대. 1억 정도는 대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못 먹을까봐. 오빠 나 한경이잖아. 저한테 오면 바로 대출 받아요. 네, 그때는 이동영 작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고 네.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 2억 있어? 그러면 한 6억짜리 집을 사자. 이 작가 오빠가 대출해준대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출 그래도 싸게. 좋네. 90%까지 되면 20억짜리 집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0억짜리 집 네. 역시 평소 생각하던 게 나오네요. 한 달에 어떻게 갚으려고요? 죽어요 그러다가. 네, 그러게. 어쨌든 2억이라도 있는 남자 만나고 싶네요. 그래요. 네. 네. 어느새 청정구역 10번째 방송도 1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준비를 좀 해야겠죠. 예. 네. 2부 저분들도 아마 집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부천에 사시다가 노원으로 가신 분은 집이 없는 거 제가 확인했고, 네. 한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다들 그래요. 여기 두 사람도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죠. 네.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없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계집은 살죠. 있죠. 네, 계집은 있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대만도 못한 삶을. 신PD도 집이 없어. 친구 집에 얹혀 살아요. 갑자기. 네, 친구가- 집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네. 신PD 친구는 정말 생불이죠. 그러니까 친구 하나 혹이 왔는데 네. 그 친구가 강아지 2마리가 데리고 가고 새 식구를 받아준 새 식구를 거네. 받아줬어. 아니, 와, 그 신PD 친구한테 상을 줘야 돼. 네, 그분도 약간 간디. 그 간디 네, 같은 간디네요. 사람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여자친구가 있대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신PD 또 눈치 없이 여자친구 오면 또 딴 데 나가야 되는데 집에 TV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답답하네요. 뭐, 스릴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뭐, 이렇게. 나가주셔야지. 나가주셔야지. 쓰레기다. 걔 2명 데리고. 나가주셔야지. 네. 예. 지금 누리집에서 쓰레기를 하나. 쓰레기를 하나. 지난 방송에서 제가 처음으로 박누리 아나운서 멘트를 돌려봤습니다. 이 쓰레기야라는 발언이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듣던 말이기도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악센트를 줬죠. 아니야, 이 쓰레기 자식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진심이 담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쓰레기들한테는 강력한 욕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통쾌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자, 하여튼 저희는 1부는 네, 여기서 어쨌든 마치고 집 없는 우리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요. 2부에서 네.
좀 집이 있는 분을 부르지 그랬어요. 글쎄요. 당선자로. 김병관? 네. 그분은 사실 맘만 먹으면 네. 우리 넷 다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한 단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얘 집이 다 먹어라! 아니고. 이렇게 야, 뭐 이 단지 가.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김병관을 부를 걸 그랬네.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쨌든 뭐. 아니 지금 물으면 너무 표시나잖아. 그럼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힘들 때 집 하나씩 사주세요. 쓱 지금도 가서. 힘든데 더 힘들어져야 되나요? 더 힘들어질 때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청정구역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저희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템이라고. 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티도 2번이나 열린대요. 저는 파티 네. 때만 참여하고 싶어요. 파리? 오, 파리 좋네요. 파리, 네. 네. 캠프 주제가 청년 세상에서 답을 구하다 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은 18살부터 30살까지 청년들이고요. 장소는 강원도 고성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30살이 넘으면 참가를 못 하나요? 그 문자 네. 빡대 하진 않겠죠, 뭐. 근데 청정구역에서 왔다고 하면 그럼요. 30살 이상의 청년분들도 받아주지 않을까? 네. 그럼요. 네, 이거 뭐 참가비 같은 건 없나요? 참가비는 10,000원. 단돈 오. 10,000원입니다. 그리고 2박 3일입니다. 10,000원에 2박 3일. 아, 그래요? 네. 갈만하네. 와. 그리고 기념품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가면은 뭐 또 전기장판 팔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인문학 한질 네, 들고 막 옥매트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진정한 인문학은 옥매트 위에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청년 인문 캠프 검색 후에 청년 세상에서 답을 구하다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광고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 광고 몇 개 있나요? 이번 주에는 3개. 아, 지난주부터 네. 한 개 늘었네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가 항상 다들 아시는 나눔 대리운전과 꿈나라 베개. 늘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오늘 새롭게 들어온 인문 독서 예술 캠프. 네. 하여튼 기존에 쭉 하셨던 분들도 감사드리고, 네. 유페이스도 고맙고. 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친박의 반격. 이 조선일보의 선택은. 네. 지금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이 네, 그렇습니다. 이전 투구 양상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전면전으로 네. 그게 나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 공격수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억 원대 유럽 여행 접대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병우 스캔들 관련해서 청와대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이 예고가 되었는데 이 김진태 의원의 입을 통해서 포문을 연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창석 부본이 기자회견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 2011년 9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의 목적으로 2억 원 상당의 초호화 유럽 여행을 대조양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필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적인 관광지 위주의 여행 일정을 제공받았고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 그리고 유럽 왕복 항공권 1등석도 제공받았다고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사실은 오늘 발표하기 전에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까지 않았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죠. 조선일보의 간부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깠어. 그리고 해당 호화 요트는 2011년 9월 5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카플리를 거쳐 소렌토까지 운행했는데 이 요트는 하루 빌리는 돈만 22,000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한화 3,3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직원의 1년 연봉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8박 9일의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비행권, 호텔비, 식비, 관광, 경비 등 모두 합치면 2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고 이 여행은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동행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 목요일 EJ 녹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다 당연히 실명을 까지는 않았죠. 까지 않으면서 조선일보의 김이박 최고는 아니고 다른 성씨. 다른 성씨의 논설위원과 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간에 불륜설도 찌라시에 돌더라. 그런 얘기도 하면서 네. 지금 송주필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는 찌라시도 있더라. 버티기. 예, 제 주장이 아니고요. 찌라시에서 그런 얘기가 네네. 돌더라.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딱 네네. 김진태가 이걸 깠잖아요. 오늘죠, 오늘. 이거 봐요. 왜 하필 김진태일까?
친박 핵심이니까. 그러면 김진태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줬겠죠. 그렇죠. 정보를. 네. 아주 고급 정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거 아주 고급 정보지. 이걸 다룰 수 있는 우리나라 어떤 정보 줬을 거 아니야. 그럼요. 아니, 조선일보 주필이 이탈리아 가서 요트,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탈리아 가서 요트 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청와대는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좌파들하고 네. 부패 기득권 비판 댓글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응원해주는. 네, 그쵸. 감사합니다. 모두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팟빵 댓글뿐만 아니라 공식 메일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중국 상해에 살고 계신 최윤아 선생님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 쉬쉬. 전해드립니다. 그 최윤아 씨에 대한 글은 없네요. 네. 그럼 그 감상하라고? 네, 감사만 드립니다. 뭐라고 써졌는지 몰라. 보여줘야지 우리가. 지만 보고 감사. 우리 보고 감사하래. 알겠습니다. 네. 받아먹은 거 아니야, 진피디 몰래? 그러니까 뭐가 우리 몰래? 입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최윤아 선생님. 그러면 최윤아 씨한테 책을 선물해 주세요. 상해로. 상해로 보내주면 되지 뭐. 우리 오창석 부본이 네. 렘미 렛미스타트 보내줘요. 저 착불로. 착불로 보내주면 되잖아. 거기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배송비가 책 한 10권값 나올 것 같은데. 사인 있죠, 사인. 착불로 보내시고. 일단 주소 남겨주시면. 온리원 하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 많은 분들이 팟빵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10회 위기설 때문인지. 네, 10회 위기설. 네. 이 팟빵 후원으로 뭔가 10회 위기설이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회 위기가 왔는데 오창석이 난까지 터지는 바람에. 그쵸. 이 방송은 이제. 네, 그렇죠. 설상가상이었죠. 그렇죠. 그거였지.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의 닉네임 지금부터 소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입니까? 44분이. 지난주에 43분이었거든요. 한 번 더 늘었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발전하는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디 라이브님, 동형빠님, 달빛. 내가 님 빼라 그랬죠. 네, 달빛 지난주에. 넘기, WHTLGJ21, 울산 절곡 기사입니다. 난 사쿠라다. 브루스타, 심플가이, 청류 한가람, R3315, 팡빵이당 블리치, 혜민이 99, 더블플레이, 더불어 잘 살아요, 잔디가 좋아, 동네 친구 다빈치 킴, 안동 남선면, 누리과정, 덧선, 양봉의 그녀, 설레여라, 삼남매 파파, 하늘마을 주민, 자작나무, 1, 불사이, 구비오빠, 아이모 아이호, 준윤효 정파, 주랭이, 웅이 1219, 시모니입니다. 자, 불알 큰 타이거. 불알 더 큰 타이거. 두 분 다른 분이에요? 그 다른 분입니다. 비교급을 쓰셨어요. 네, 모월덴 쓰셨습니다. 문희군, 가는비, 야스양, 소노이오, 꼴리니깐 청춘이다. 퀸스타운, 다라아부지, 예선후, 앙짱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창석, 한스 영스. 청취자들도 보니까, 닉네임 보니까 한스 영스. 그러게요. 역시 선명야. 네, 선명하답습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보니까, 동영빠, 울산 절곡기 기사님, 난 사쿠라다, R3315, 불알큰탁, 이런 분들, 대부분들이, 이분 빼고라도, 네. 네네. 지난주 했던 분이 또 네, 해주셨네요. 아, 맞아요.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설레어라님께서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감사해라. 후원을 또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7만원 해주신 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실수했을 거다. 7,000원 해주려고 하다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10만원이 맞아. 오, 왜 밑에 댓글로 놀람을 표시하니까 이분이 응원의 마음으로 10만원 했다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1,000원 하신 그쵸. 분도 네. 당연히 감사하죠. 너무너무 네, 감사해요. 그럼요.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네. 네, 삼남매 파파님께서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서 복숭아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겁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지금 네. 먹고 있는. 감사합니다. 색깔이 정말 예뻐요. 네. 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부드럽고 할 때 네 눈빛이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 복숭아도 많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복숭아 좋아합니다. 대본 잡은 손이 좀 흔들리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정구의 9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댓글 당첨되신 분, 우리 최윤아 선생님. 네. 네,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네. 네.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2016 인문 독서 예술 캠프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네, 이번 광고는
청년들을 위한 인문 독서 예술 캠프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는 조금 많이 열려야 되는데 네. 근데 많이 청년들이 뭐 워낙 힘들어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마음의 여유가 좀 없고 뭐 네. 알바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캠프가 좀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이런 캠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없다 보니까 만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최 측에서 네네.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희귀. 기득권 세력이 청와대를 흔든다. 그 부패 기득권 세력 말할 때 벌써 송영을 딱 찍어 놓은 거야. 예? 다 잡고 그럼요. 자, 준비한 그런데 상태에서. 문제는 이것만 있을까? 그쵸. 김진태 의 다른 의혹도 제기를. 그러니까 아니 다른 의혹은 이제 그 송영의 와이프가 거제 조선해양식 네네네. 뭐 어떤 그 명명식. 커팅식에 참가했다 이랬는데 그거는 어차피 같은 거고요. 이거 말고 나는 또 있다고 봐요. 사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려면 또는 비난해서 뭔가 망가뜨리려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봐요. 이걸 갖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면 조선일보에서 아니 개인의 일탈행위다. 논설 위원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우리가 뭐 할 수 형, 있잖아. 개인의 일탈행위. 근데 부패 기득권 세력을 하려면 사주쯤 건드려야 돼. 사주. 우병우 수사 물타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는 거야. 사주쯤. 망 패밀리 한번 갑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못 가죠. 왜? 그 전에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릴 것이다. 내가 송주필은 다치는 걸 봐도 우리 사주가 다치는 걸 못 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부자들 보면은 백윤식은 다쳐도 그럼요. 사장은 안 다치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29일입니까? 네.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조선일보예요. 네네. 우병우 얘기가 없어요. 10면 넘어가서 아주 작은 12면인가 아주 작은 곳에 저처럼 표현했네요. 단신. 네. 그렇죠. 단신으로. 그것도 우병우를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시민단체에서 우병우를 고발했다든가 뭐 그런 기사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 봤어? 우병우를 계속 공격해야 돼. 없어. 오늘 날짜에. 이미 자, 일면에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선일보가 발을 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전면적으로 좋다 하면 하자. 들어와라. 그랬을 때는 아마 사주 걸 깔 거고 나는 조선일보 하면 조선일보는 나름대로 정보통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 우리도 7시간 하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사주 걸 까면 네. 사주 걸 뭘 깔까? 저는 감이 와요. 사주 걸 뭘 깔지. 어떤 그래요? 걸까요? 뭐 탈세, 비리. 그걸로는 부도덕하고 말할 수 없죠. 아, 그래요? 네, 있어요. 하여튼 그걸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 관련 문제? 역시 너희가 털이 빨라. 역시 좀 깠으면 창석이보다 좋겠다. 너가 정치를 했어야 돼. 빠르네요, 역시. 저는 그걸로 봐요. 네, 그걸로 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좀 두고 봅시다, 이 문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지금 두 발을 드는 형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청와대가 승리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청와대도. 왜냐면,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사표를 안 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왕따를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같이 밥 안 먹고. 같이 밥 먹고 지사 빤스짓 할 네.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압력을 줘서 아마 이분이 나을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 그런 사표를 것 같아요. 쓰는데 자 사표 쓰면서 한 방 매겼잖아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조사받겠다. 그러면 뭐야? 우병우 니는 뭐하냐? 나는 이렇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조사받는데 똑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 둘이 너는 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냐? 이렇게 매기를 수도 있고 그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은 수사 같은데 이석수는 사표 썼는데 우병우는 계속 있네? 이러면 비난의 강도가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일보하고 청와대 싸움 그 다음이야. 국민 여론은 그렇죠. 어쨌든 청와대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일보는 발을 뺄 테고 우병우는 추석 전에 사표를 쓴다. 추석. 전에. 추석 때 국민 여론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장이 그러니까요. 마련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추석 때 모여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병우 욕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마 결자 해지를 우병우가 하지 싶은데, 네. 저의 어떤 예측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좀 보여야 될까요? 지금 무차별적으로 찬스 아닙니까? 그쵸. 저 당대표도 다 뽑았어, 이제. 이제 뭐 분열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공격하면 되는 거야. 조선일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을 공격해. 맹공을 퍼부으면 되죠. 그렇죠. 뭐, 언제? 네. 조선일보가 뭐, 야당에 뭐 좋은 거 써준 적 있어? 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써주거든. 네. 일단 공격하는 거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들 인식에 못 박도록. 그리고 계속 청와대를 더 주셔. 네. 저거도 깔아. 대표 것도 깔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지금 친박의 기득권을 싫어해서 그렇지 보수라는 범주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럼요. 네, 우리 당은 맹공을 퍼부을 필요가 있죠. 지금 또 진짜 잘못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왜 하필 김진태 의원이 깠냐부터 시작해갖고 네네. 왜 이석수는 물러났는데 검찰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봐요. 검찰이 이석수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 메인 진행자 박누리입니다. 저와 함께 방송할 두 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끝난 건가? 임기가?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네, 오창석 더민주 디소본 부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소본 부본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끝나는 걸 확정됐고요. 다음 지도가 바뀌면 시한부인가요? 네, 다 물러나야 돼요. 네. 네, 그리고 팟캐스트 안티 제조기 이동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박 치셨죠, 안티. 저요? 대박으로 안티를 제조하셨죠. 원래 많아요. 괜찮아요. 네. 안티 여러분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네. 그 더민주 집단 토론 일만 집토. 네, 일반 네네. 집단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회를 네. 보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최재성 의원, 이재명 시장, 예. 조홍천 의원 네. 모든 분들이 동시다발로 똑같은 말을 나한테 인사했어. 네. 뭐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 괜찮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요즘이라니 뭐 새삼스럽게. 늘 그랬어요. 네, 장수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 게스트가 준비가 좀 돼 있죠. 네, 2부에서. 네. 근데 이걸 미리 얘기하면은 1부 끄고 바로 2부로 넘어가시려나? 그러진 않을 거고 네, 왜냐면 하루 있다 말씀드려도 올릴 되죠? 거니까. 그러네요. 네. 네, 이동학, 장경태 두 분의 낙선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2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먼저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의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부분이 2위를 예상을 했어요, 우리 방송을. 네네. 근데 전주와 같이 3위까지 올라갔어요. 3위 수성했죠. 방송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비판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비판의 가져주세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욕을 한두 세로만 먹는 게 일단 아니거든요. 너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았고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사과냐? 그러니까 방송 댓글 보셨어요?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도 끝이 났고, 네. 이제는 화합해서 나가야겠죠. 네. 지난 일은 다 묻읍시다. 이라도 그쵸. 묻고, 오창석의 난도 묻고, 제가 신넘버 3 할 때 매회 사화가 발생했는데 이번 청정구역에서 매회 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청정구역 게시판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정치 알바, 이재 게시판은, 아우, 약간 지저분하던데요, 그쪽. 약간이 아니에요. 정치 알바는 왜요? 정치 알바 더 심해. 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좀 화합해서, 정원교체를 위해서. 네. 아니, 그렇죠. 오창석도, 혹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다 정원교체를 노력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바쳐야 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진짜 지면, 나 정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근데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왜냐면은 독재는 아니지만 아무리 합법적으로 권력을 창출했다 해도 지난 8년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또 똑같은 곳에 권력이 간다면 정말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재유리가, 그, 베개를 베고, 무슨 베개야, 그거? 꿈나라 베개. 꿈나라 베개. 꿈나라 베개를 베면서, 천사처럼 자고 있는 모습 그렇죠. 보면서. 행복하게 야, 살 그래, 수 행복하게 있도록. 살게 해줘야지. 네. 나 같은 사람을 또 세게 물려줘.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외국에서 태어나게 했을 걸. 그럼. 괌 가면 되지. 정권 교체 안 되면 괌 가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죠. 나을 때 갔어야 돼. 아니, 나을 사실, 때? 뭐, 어차피 저는 이번 생에는 글렀잖아요. 정치도 못하는데, 까짓고, 선출직이 괌에 안 가서 되니까. 나오면 되지. 네. 그리고 우리 와이프, 또 친척분이 미국에 살아. 오, 그래요? 딱 미국 좋네. 본토에 살아. 명분도 있었네요. 가서 놓고 왔으면 됐어. 이미 가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건 숨기고 아니고요. 있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율리 혹시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말 국가에서 오라는 거 다 해주잖아. 네. 군대도 갔다 와, 세금도 꼬박꼬박 내, 탈세 안 해, 네. 부동산 투기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점 이런 걸 좀 네. 극복하고 다 같이 함께해서 나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임각수 군수의 이야기였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병신아. 이거. 근데 이번에 사실은 주몽서로 아예 네. 그 모든 언론에서 또 야권을 까고 있잖아요. 네네. 신문 일색이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서 또 그 호남 지지율이 빠진다 그래. 원래 컨벤션 효과라고. 다시 전당대회 있으면 그 당 지지율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어. 호남에서. 이건 아마 또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신문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방금 외쳤던 어쩌라고를 그 언론에다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이제 뭉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임각수 군수 이야기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였는데요.
대본에 없던 얘기예요. 근데 휴대폰을 찾으셔서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그게 터졌어. 많은 분들이 또 검색해봤다더라고. 그러니까요. 인각수도 검색해보고 또 오창석의 개드립, 제가 네이버 그러니까- 모텔, 그러니까 네이버 모텔 검색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갔다 온 분도 계시다고. 네. 아, 참 대단합니다. 네이버 모텔 가서 좀 받아와. 제가 맞죠. 실제 있는 거라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광고 좀 받아와. 네이버 모텔. 네이버 모텔에서 광고를 받아오더라고요. 받아와. 정말 대박이네요. 뭐라고? 뭘 어떻게 받아오지? 이렇게 홍보해 드렸습니다. 오창석도 간 네이버 어. 모텔. 저희 구독자 수가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제 12,600명 선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2,000명이 늘어서 2만 명이 늘었죠. 네. 아, 2,000명이 네, 늘었네. 2,000명이 늘었습니다. 14,600명. 근데 오창석이 17,000명쯤 갈 거라고 예언했는데 근데 15,76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막 던져서. 네, 그런데 방송은 듣고 있지만 아직 구독하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세 사람 믿고 한번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위 한번 갑시다. 네. 이유 이번에 꼭 즐겁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네. 뭘 어떻게 네가 지금 빼줘요? 굉장히 섹시하게 들렸어. 좋네요. 정말 쓰레기구만. 왜요? 왜? 정말 한스 영스. 왜? 기대를 하지 맙시다. 창석이 난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냥 발언이 좋다는 건데. 네.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라 도토리님께서 오창석 부본이 여자친구랑 월미도에 애견 카페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오늘 월미도 갔다 자. 왔어요. 두 돌 조금 안 된 아들내미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망했네요. 뮬란 애견 카페. 뮬란이었어요. 네. 거기는 근데 대형견이 많았어요. 뮬란 애견 근데 카페는. 그 월미도에 애견 카페가 여기밖에 없나요? 어떻게 바로 아셨지? 그 바다변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망했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걸려서 갔다가 네이버 성지만 확인하고 실제 있는 30분 곳입니다. 만에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아. 네, 그래도 오창석 부본 탓은 하지 않으렵니다. 영업 중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 탓이죠. 우리 모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도 오창석 부본 유유. 청정구역 항상 응원합니다. 이 작가님, 누리당님, 오부보님 항상 파이팅하세요. 특히 오부보님.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저는 진짜 실제 있는 지명만 말합니다. 네. 아, 네. 다음 그리고 의견 네, 다음 읽어주시죠. 의견 제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칙범님. 팟빵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1위가 박누리 아나운서다. 뭔가 신선한 느낌이 있다. 진짜요? 네, 그런데 간혹 소식을 전할 때 리딩이 충분하지 못한 느낌이 날 때가 있다. 아, 원고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충분히 읽을 시간을 제공하라. 박누리는 보배인데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네. 제3 저격수님이 박누리 아나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근데 그 아. 리딩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읽을 시간을 제공하라 했는데요. 네네. 30분 전에 박누리 와요. 그럼요. 아 와가지고 까자 먹고 다른 짓 하니까 그렇지. 일찍 온다니까. 네, 아. 늘 뭘 드시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칙범은 제가 아닙니다. 네. 저 아이디 이렇게 네. 네? 또 왜? 순간 아이디 디스를 하려고 하다가 청취자를 함부로 디스하면 또 안 되니까. 네, 다음 의견 소개해 주시죠. 네, 더썬님께서 청정구역 재밌는데 우리 오 부본부 살짝 걱정됩니다. 사흘 지역구민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작가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선거 전에 파일 다 없애주세요. 재밌어서 주위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온통 유권자들이라 차마 들려줄 수가 없성 크크 하셨는데 아니 뭐 창석이가 방송에서 뭐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 발언으로 국회에 못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엄숙한 거야. 그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석이가 사실은 그 방송에 나간 것보다 더 심한 걸 하는데 제가 네. 그거 편집 다 편집되는데 뭔가 대체. 네. 그거 다 보내면 정말 박살나는 거고 제가 다 편집합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글쎄 뭐 정말로 오창석 군이 다음에 재도전 한다면 제가 심각하게 다 없애는 거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요? 네네. 네. 심각하게 그리고- 고민한다는 거는 재도전할 기회가 거의 없다로. 아니, 그럼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요, EJ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근데 청정구역은 들을 땐 재밌지만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 그럼요. 우리 이 라디오스타 방송은. 재방송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뭐 그냥 없애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마시기 바랍니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남는 게 없는 방송 청정구역에서 네, 이번 주 오창석 부본에 대한 응원의 댓글이 참 많았어요. 네, 오창석의 이 난에 대해서. 우병우는 추석 전에 사표를 쓴다. 아, 추석. 전에. 추석 때 국민 여론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장이 그러니까요. 마련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추석 때 모여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우병우 욕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아마 결자 해지를 우병우가 하지 싶은데, 네. 아니 뭐
저의 어떤 예측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어떤 입장을 좀 보여야 될까요? 지금 무차별적으로 찬스 아닙니까? 그쵸. 어? 저 당대표도 다 뽑았어, 이제. 이제 뭐 분열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공격하면 되는 거야. 조선일보는 부패 기득권세를 공격해! 맹공을 퍼부으면 되죠. 그렇죠! 뭐, 언제? 네. 조선일보가 뭐, 야당에 뭐 좋은 거 써준 적 있어? 네, 그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써주거든. 네. 일단 공격하는 거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들 인식에 못 박도록. 그걸 계속 청와대를 도주죠. 네. 저거도 깔아. 대표 거도 깔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지금 친박의 기득권을 싫어해서 그렇지 보수라는 범주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럼요. 네, 우리 당은 맹공을 퍼부을 필요가 있죠. 지금 또 진짜 잘못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 왜 하필 김진태 의원이 깠냐부터 시작해갖고 네네. 왜 이석수는 물러났는데 검찰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봐요. 검찰이 이석수 또 우병우 동시에 조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 뭐라 그래 압수수색 들어갔잖아. 네. 네네. 근데 우병우는요 언제 터졌어요? 꽤 오래됐어. 오래됐죠. 어? 벌써 다 치웠을 거야. 나 오늘 갔는데 철압이 텅텅 이런 그죠? 게 나왔어요. 우병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집도 다 치우고 해도 다 치우지. 그럼요. 근데 이석수 사건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뻔히 보이는 차별적인 그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당연히 비난할 거잖아요. 여기에 맞받쳐서 야당도 검찰 뭐하냐 계속 압력을 가는 거예요. 그럼요. 빠르게 전개하라. 이것도 프레임이잖아. 자꾸 띄워. 띄우게 만들어야 되죠. 우병우 건을. 맞아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물타기 아니냐, 너네? 서별관 회의 없애려고 청문회 이게 물타기 아니면 계속해서 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제 그 야당끼리 싸우지 말고 네. 당내에서 싸우지 말고 이걸로 이제 싸워야겠죠. 대화 강공 모드로 가야죠. 5년 일체가 돼가지고 여기다 집중 포화를 퍼붓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과 부패 기득권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겠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이 오늘 사퇴를 했고 송희영 주필도 오늘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아예 해산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보직 해임 정도인 것 같아. 네. 아직도 조선일보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러면. 아직도 지금 사실 조선일보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를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고 자기들이 네네. 지금까지 우리의 손으로 정권을 창출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이렇게 자기들을 공격할 줄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그것도 맞받아치고 싶은데 자존심은 상하게 죽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또 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한 조선일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런 일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 국민들이 다음 대선에서 꼭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조금 더 길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제 관측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추석 전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우병우가 계속해서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렇게 가면서 이정은은 계속 쉴드 치고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철옹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송희영 주필이 받아먹은 것도 잘못됐지만 실제로 2011년 9월 갔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2011년 9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고졸 채용을 늘리니까 대학 가려는 전문고 학생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고졸 채용을 한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사설을 나갔어요. 실제로 조선일보가.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자에는 대우조선 간부 후보로 뽑은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 또 한 번 냈어요. 그리고 공기업 국민주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리고 2011년에는 또 재벌 총수 문화 바꿀 건 바꿔야 한다면서 대우조선의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들이 연일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실질적으로 받아먹고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청와대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청와대만 공격할 게 아니고 찬스다 싶어 조선일보도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요. 이것 봐라 조선일보는 이런 집단이라는 걸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강의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 신문인 이렇게 정말 네. 부패 기득권 세력 맞다고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 양방으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매번 이제 사설은 뭐 공평하다, 뭐 냉정한 비평이다, 뭐 좋은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봐라 진짜로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 써준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네.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이 두 부패 권력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검찰 수사를 앞둔 기업인의 자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지난 26일이었죠. 검찰 소환을 앞둔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이 양평의 산책로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년간 롯데에 몸을 담아왔던 롯데맨인데요.
이 검찰 수사를 받던 기업인이 이렇게 불행한 선택을 한 게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럼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인원 부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좀 네. 살펴볼까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인원 회장은 롯데그룹 내에서 2인자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렸고요. 경북 경산 출신이고 한국외대 일본어과를 졸업을 하고 호텔 롯데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롯데와의 인연을 심플가이, 청류 한가람, R3315, 팡빵이당 블리치, 해민이 99, 더블플레이, 더불어 잘 살아요, 잔디가 좋아, 동네 친구 다빈치킴, 안동 남선면, 누리과정, 덧선, 양봉의 그녀, 설레여라, 삼남매 파파, 하늘마을 주민, 자작나무 1, 불사이, 구비오빠, 아이모 아이호, 준윤효 정파, 주랭이, 웅이 1219, 시모니입니다. 자, 불알 큰 타이거, 불알 더 큰 타이거. 두 분 다른 분이에요? 너무 다른 분입니다. 비교급을 쓰셨어요. 네, 모월덴 쓰셨습니다. 문희군, 가는비, 야스양, 소노이오, 꼴리니깐 청춘이다. 퀸스타운, 나라아부지, 예선후, 앙짱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창석, 한스 영스. 청취자들도 보니까, 닉네임 보니까 한스 영스. 그러게요. 역시 선명야. 네, 선명하답습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보니까, 동영빠, 울산 절곡기 기사님, 난 사쿠라다, R3315, 불알큰탁, 이런 분들, 대부분들이, 이분 빼고라도, 네. 네네. 지난주 했던 분이 또 네, 해주셨네요. 아, 맞아요.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설레어라님께서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감사해라. 오늘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7만원 주신 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실수했을 거다. 7,000원 해주려고 하다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10만원이 맞아. 오, 밑에 댓글로 놀람을 표시하니까 이분이, 응원의 마음으로 10만원 했다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1,000원 하신 그쵸. 분도 네. 당연히 감사하죠.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네네. 네, 삼남매 파파님께서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서 복숭아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겁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지금 네. 앞에 있는. 감사합니다. 색깔이 정말 예뻐요. 네. 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부드럽고 할 때 네 눈빛이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 복숭아도 많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복숭아 좋아합니다. 대본 잡은 손이 좀 흔들리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정구의 9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댓글 당첨되신 분, 우리 최윤아 선생님. 네. 네,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네.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2016 인문 독서 예술 캠프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네, 이번 광고는 청년들을 위한 인문 독서 예술 캠프입니다. 사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는 조금 많이 열려야 되는데. 네. 근데 많이 청년들이 뭐 워낙 힘들어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마음의 여유가 좀 없고, 뭐 네. 알바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캠프가 좀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이런 캠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없다 보니까 만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최 측에서 네네.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희귀템이라고. 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티도 2번이나 열린대요. 저는 파티 네. 때만 참여하고 싶어요. 파리 좋은데요? 파리, 네. 네. 캠프 주제가 청년 세상에서 답을 구하다라고 오. 합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은 18살부터 30살까지 청년들이고요. 장소는 강원도 고성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30살이 넘으면 참가를 못 하나요? 그 문자 네. 빡대 하진 않겠죠, 뭐. 근데 청정구역에서 왔다고 하면 그럼요. 30살 이상의 청년분들도 받아주지 않을까. 네. 그럼요. 네, 이거 뭐 참가비 같은 건 없나요? 참가비는 10,000원. 단돈 오. 10,000원입니다. 그리고 2박 3일입니다. 10,000원에 2박 3일. 그래요? 네. 갈만하네. 와. 그리고 기념품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가면은 뭐 또 전기장판 팔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겠죠? 인문학 한질 들고 막. 옥매트 막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진정한 인문학은 옥매트 위에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 청년 인문 캠프 검색 후에 청년 세상에서 답을 구하다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광고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 광고 몇 개 있나요? 이번 주에는 3개. 지난주부터 네. 한 개 늘었네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가 항상 다들 아시는 나눔 대리운전과 꿈나라 베개. 늘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오늘 새롭게 들어온 인문 독서 예술 캠프. 네. 하여튼 기존에 쭉 하셨던 분들도 감사드리고. 네. 뉴페이스도 고맙고. 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친박의 반격. 이 조선일보의 선택은. 네. 지금 뭐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이 네, 그렇습니다. 이전 투구 양상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전면전으로 네.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 공격수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억 원대 유럽 여행 접대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병우 스캔들 관련해서 청와대 조선일보에 대한 공격이 예고가 되었는데 이 김진태 의원의 입을 통해서 포문을 연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창석 부본이 기자회견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 2011년 9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의 목적으로 2억 원 상당의 초호화 유럽 여행을 대조양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필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적인 관광지 위주의 여행 일정을 제공받았고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 그리고 유럽 왕복 항공권 1등석도 제공받았다고 그러니까 표현했습니다. 그 김 의원이 사실은 그 오늘 발표하기 전에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까지 않았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죠. 조선일보의 간부 이렇게 했는데 네. 오늘 깠어. 그리고 해당 호화 요트는 2011년 9월 5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카플리를 거쳐 소렌토까지 운행했는데 이 요트는 하루 빌리는 돈만 22,000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한화 3,3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직원의 1년 연봉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8박 9일의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비행권, 호텔비, 식비, 관광 경비 등 모두 합치면 2억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고 이 여행은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동행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EJ 녹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다 당연히 실명을 까지는 않았죠. 네. 까지 않으면서 조선일보의 김이박 최고는 아니고 다른 성씨. 다른 성씨의 논설위원과 네. 박수환 뉴스커미션 대표 간에 뭐 불륜설도 찌라시에 돌더라. 그런 얘기도 하면서 네. 지금 송주필이 회사에서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간다는 찌라시도 있더라. 버티기. 예, 제 주장이 아니고요. 찌라시에서 그런 얘기가 네네. 돌더라.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딱 네네. 김진태 이걸 깠잖아요. 오늘죠, 오늘. 이거 봐요. 왜 하필 김진태일까? 친박 핵심이니까. 그러면 김진태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줬겠죠. 그렇죠. 정보를. 네. 아주 고급 정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거 아주 고급 정보지. 이걸 다룰 수 있는 우리나라 어떤 정보 줬을 거 아니야. 그럼요. 조선일보 주필이 이탈리아 가서 요트,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탈리아 가서 요트 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청와대는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좌파들하고 네. 부패 기득권 세력이 청와대를 흔든다. 그 부패 기득권 세력 말할 때 벌써 송영을 딱 찍어 놓은 거야. 예? 다 잡고. 그럼요. 자, 준비한 그런데 상태에서. 문제는 네. 이것만 있을까? 그쵸. 김진태 왜 다른 의혹도 제기를. 그러니까 아니 다른 의혹은 이제 그 송영의 와이프가 거제 조선해양식 네네네. 뭐 어떤 그 명명식. 커팅식에 참가했다 이랬는데 그거는 어차피 같은 거고요. 이거 말고 나는 또 있다고 봐요. 사실, 부패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려면, 또는 비난해서 뭔가 망가뜨리려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봐요. 이걸 갖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면 조선일보에서 아니 개인의 일탈행위다. 논설위원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우리가 뭐 할 수 형, 있잖아. 개인의 일탈행위. 근데 부패 기득권 세력을 하려면 사주쯤 건드려야 돼. 사주. 나는 우병우 수사 물타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는 거야. 사주쯤. 망 패밀리 한번 갑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못 가죠. 왜? 그 전에 조선일보가 꼬리를 내릴 것이다. 내가 송주필은 다치는 걸 봐도 우리 사주가 다치는 걸 못 보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내부자들 보면은, 백윤식은 다쳐도. 그럼요. 사장은 안 다치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29일입니까? 네.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조선일보예요. 네네. 우병우 얘기가 없어요. 10면 넘어가서 아주 작은 12면인가 아주 작은 곳에 저처럼 표현했네요. 단신. 네. 그렇죠. 단신으로. 그것도 우병우를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시민단체에서 우병우를 고발했다든가 뭐 그런 기사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 봤어? 우병우를 계속 공격해야 돼. 없어. 오늘 날짜에. 이미 자, 일면에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선일보가 발을 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전면적으로 좋다 하면 하자. 들어와라. 그랬을 때는 아마 사주 걸 깔 거고 나는 조선일보 하면 조선일보는 나름대로 정보통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 우리도 7시간 하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사주 걸 까면 네. 사주 걸 뭘 깔까?
저는 감이 와요. 사주권 뭘 깔지. 어떤 아, 그래요? 걸까요? 뭐 탈세, 비리. 그걸로는 부도덕하고 말할 수 없죠. 아, 그래요? 네, 있어요. 하여튼 그걸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 관련 문제? 역시 너희가 손이 빨라. 역시 아, 좀 깠으면 창석이보다 좋겠다. 너가 정신을 했어야 돼. 빠르네요, 역시. 저는 그걸로 봐요. 네, 그걸로 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좀 두고 봅시다, 이 문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지금 두 손을 두 발을 드는 형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청와대가 승리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청와대도. 왜냐면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에 얘기했잖아요. 네. 사표를 안 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왕따를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같이 밥 안 먹고. 같이 밥 먹고 지사 빤스짓 할 네.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압력을 줘서 아마 이분이 나을 것 같아요. 나간 것 같아. 그런 사표를 것 쓰는데 자 사표 쓰면서 한 방 매겼잖아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조사받겠다. 그러면 뭐야? 우병우 니는 뭐하냐? 나는 이렇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조사받는데 똑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 둘이 너는 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냐? 이렇게 매기를 수도 있고 그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똑같은 수사 같은데 이석수는 사표 썼는데 우병우는 계속 있네? 이러면 비난의 강도가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일보하고 청와대 싸우면 그 다음이야. 국민 여론은 그렇죠. 어쨌든 청와대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일보는 발을 뺄 테고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 메인 진행자 박누리입니다. 저와 함께 방송할 두 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끝난 건가? 임기가?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네, 오창석 더민주 디소본 부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소본 부본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곧 끝나는 걸 확정됐고 다음 지도가 바뀌면 시한부인가요? 네, 다 물러나야 돼요. 네. 네, 그리고 팟캐스트 안티 제조기 이동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네, 지난주 대박 치셨죠, 안티. 저요? 대박으로 안티를 제조하셨죠. 원래 많아요. 괜찮아요. 네. 안티 여러분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네. 네. 그 더민주 집단 토론 일만 집토. 네, 일반 네네. 집단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회를 네. 보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최재성 의원, 이재명 시장, 예. 조홍천 의원 네. 모든 분들이 동시다발로 똑같은 말을 나한테 인사했어. 네. 뭐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요즘이라니, 뭐, 새삼스럽게. 늘 그랬어요. 네, 장수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 게스트가 준비가 좀 돼 있죠. 네, 2부. 2부에서. 네. 근데 이걸 미리 얘기하면은 1부 끄고 바로 2부로 넘어가시려나? 그러진 않을 거고 네, 왜냐면 하루 있다가 말씀드려도 올릴 거니까.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동학, 장경태 두 분의 낙선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2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먼저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의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부분이 2위를 예상을 했어요, 우리 방송을. 네네. 근데 전주와 같이 3위까지 올라갔어요. 3위 수성했죠. 방송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비판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비판의 가져주세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욕을 한두 세로만 먹는 게 일단 아니거든요. 너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았고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사과냐? 그러니까 방송 댓글 보셨어요?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도 끝이 났고, 네. 이제는 화합해서 나가야겠죠. 네. 지난 일은 다 묻읍시다. 이런 그죠? 묻고, 오창석의 난도 묻고, 제가 신넘버 3 할 때 매회 사화가 발생했는데 이번 청정구역에서 매회 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청정구역 게시판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정치 알바, 이재 게시판은, 약간 지저분하던데요, 그쪽. 약간이 아니에요. 정치 알바는 왜요? 정치 알바 더 심해. 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좀 화합해서, 정원 교체를 위해서. 네. 아니, 그렇죠. 오창석도, 혹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다 정원 교체를 노력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바쳐야 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진짜 지면, 나 정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근데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왜냐면은 독재는 아니지만 아무리 합법적으로 권력을 창출했다 해도 지난 8년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또 똑같은 곳에 권력이 간다면 정말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재율이가,
베개를 베고 무슨 베개야 그거? 꿈나라 베개. 꿈나라 베개. 꿈나라 베개를 베면서 천사처럼 자고 있는 모습 그쵸. 보면서 행복하게 야, 살 그래 수 행복하게 있도록. 살게 해줘야지. 네. 나 같은 삶을 또 어떻게 물려줘.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외국에서 태어나게 했을 걸. 그럼 괌 가면 되지. 아, 정권교체 안 되면 괌 가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죠. 나을 때 갔어야 돼. 아니 나을 사실 때? 뭐 어차피 저는 이번 생에는 글렀잖아요. 정치도 못 하는데 가지고 선출직이 괌에 안 가서 되니까. 나오면 되지. 네. 아 그리고 우리 와이프 또 친척분이 미국에 살아. 오, 아, 그래요? 딱 미국 좋네. 본토에 살아. 명분도 있었네요. 가서 넣고 왔으면 됐어. 이미 가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숨기고 아니고요. 있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제율리 혹시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말 국가에서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 네. 군대도 갔다 와, 세금도 꼬박꼬박 그렇죠. 내, 탈세 안 해, 네. 부동산 투기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꼭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점 이런 걸 좀 네. 극복하고 다 같이 함께해서 나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임각수 군수의 이야기였죠. 어쩌라고! 어쩌라고 병신아. 근데 이번에 사실은 주몽서로 하에 이은. 네. 그 모든 언론에서 또 야권을 까고 있잖아요. 네네. 친문 일색이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서 또 그 호남 지지율이 빠진다 그래. 원래 컨벤션 효과라고. 다시 전당대회 있으면 그 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어. 호남에서. 이건 아마 또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신문이나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방금 외쳤던 어쩌라고를 그 언론에다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뭐-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이제 뭉쳐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임각수 군수 이야기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였는데요. 대본에 없던 얘기예요. 그때 휴대폰을 찾으셔서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나서 했는데 그게 터졌어. 많은 분들이 또 검색해봤다더라고. 그러니까요. 임각수도 검색해보고 또 오창석의 개드립, 제가 네이버 그래서- 모텔, 그러니까 네이버 모텔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갔다 온 분도 계시다고. 네. 아, 참, 대단합니다. 네이버 모텔 가서 좀 받아와. 제가 맞죠. 실제 있는 거라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광고 좀 받아와. 네이버 모텔. 네이버 모텔에서 광고를 받아오더라고요. 받아와. 정말 대박이네요. 뭐라고? 뭘 어떻게 받아오지? 이렇게 홍보해드렸습니다. 오창석도 간 네이버 그렇죠. 호텔. 네. 저희 구독자 수가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제 12,600명 선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2,000명이 늘어서 2만 명이 늘었죠. 네. 아, 2,000명이 네, 늘었네요. 2,000명이 늘었습니다. 14,600명. 근데 오창석이 17,000명쯤 갈 거라고 예언했는데 근데 15,76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막 던져서. 네, 그런데 방송은 듣고 있지만 아직 구독하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세 사람 믿고 한번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위 한번 갑시다. 네. 이번에 꼭 즐겁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네. 그걸 어떻게 네가 지금 빼줘요? 굉장히 섹시하게 들렸어. 좋네요. 정말 쓰레기구만. 왜요? 왜? 정말 한스 영스. 왜? 뭐 기대를 하지 맙시다. 창석이 네. 난 이후로는 정신을 못 차려. 그냥 발언이 좋다는 건데. 네.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라 도토리님께서 오창석 부본이 여자친구랑 월미도에 애견 카페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오늘 월미도 갔다 자. 왔어요. 두 돌 조금 안 된 아들내미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망했네요. 뮬란 애견 카페. 밀란이었어요. 네. 거기는 근데 대형견이 많았어요. 밀란의 근데 카페는. 그 월미도에 애견 카페가 여기밖에 없나요? 어떻게 바로 아셨지? 그 바다변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망했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걸려서 갔다가 네이버 성지만 확인하고 실제 있는 30분 곳입니다. 만에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아, 네, 그래도 오창석 부본 탓은 하지 않으렵니다. 영업 중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 탓이죠. 우리 모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도 오창석 부본 유유 청정구역 항상 응원합니다. 이 작가님, 누리당님, 오부보님 항상 파이팅하세요. 특히 오부보님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저는 진짜 실제 있는 지명만 말합니다. 네. 아 네. 다음 그리고 보기 네, 다음 읽어주시죠. 의견 제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칙범님. 팟빵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1위가 박누리 아나운서다. 뭔가 신선한 느낌이 있다. 진짜요? 네, 그런데 간혹 소식을 전할 때 리딩이 충분하지 못한 느낌이 날 때가 있다. 아, 원고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충분히 읽을 시간을 제공하라. 박누리는 보배인데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네. 제3 저격수님이 박누리 아나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근데 그 아. 리딩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읽을 시간을 제공하라 했는데요. 네네. 30분 전에 박누리 와요. 그럼요. 아 와가지고 까자 먹고 다른 짓 하니까 그렇지. 일찍 온다니까. 네, 어. 늘 뭘 드시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칙범은 제가 아닙니다. 네. 저 아이디 이렇게 네. 네? 또 왜? 순간 아이디 디스를 하려고 하다가 청취자를 함부로 디스하면 또 안 되니까.
네, 다음 의견 소개해 네. 주시죠. 더썬님께서 청정구역 재밌는데 우리 오 부본부 살짝 걱정됩니다. 사을 지역 구민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작가님 약속 꼭 지켜주세요. 선거 전에 파일 다 없애주세요. 재밌어서 주위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온통 유권자들이라 차마 들려줄 수 없성 크크 하셨는데 아니 뭐 창석이가 방송에서 뭐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 발언으로 국회에 못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엄숙한 거야. 그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석이가 사실은 그 방송에 나간 것보다 더 심한 걸 하는데 제가 네. 그건 편집 다 편집되는데 뭐가 대체. 네. 그건 다 보내면 정말 박살나는 거고 제가 다 편집합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글쎄 뭐 정말로 오창석 군이 다음에 재도전한다면 제가 심각하게 다 없애는 거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요? 네네. 네. 심각하게 그리고- 고민한다는 거는 재도전할 기회가 거의 없다로. 아니, 그럼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요, EJ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근데 청정구역은 그 들을 땐 재밌지만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 그럼요. 우리 이 라디오스타 방송을. 재방송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뭐 그냥 없애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마시기 바랍니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남는 게 없는 방송 청정구역에서 네, 이번 주 오창석 부본에 대한 응원의 댓글이 참 많았어요. 네, 오창석의 이 난에 대해서 비판 댓글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응원해주는.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모두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팟빵 댓글뿐만 아니라 공식 메일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중국 상해에 살고 계신 최윤아 선생님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 쉬쉬. 전해드립니다. 그 최윤아 씨에 대한 글은 없네요? 네. 그럼 그 감상하라고? 네, 감사만 드립니다. 뭐라고 써졌는지 몰라. 보여줘야지 우리가. 지만 보고 가서. 그리고 감사하래? 알겠습니다. 네. 받아먹은 거 아니야? GPD 몰래? 그러니까 뭐가 우리 몰래? 입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최윤아 선생님. 그러면 최윤아 씨한테 책을 선물해주세요. 상해로. 상해로 보내주면 되지 뭐. 우리 오창석 부본이 네. 아, 렘미 렛미 스타트 보내줘요. 네. 저 착불로. 착불로 보내주면 되잖아. 거기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배송비가 책 한 10권값 나올 것 같은데. 사인 있자 사인. 착불로 보내시고. 일단 주소 남겨주시면. 온리원 하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 많은 분들이 팟빵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주고 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10회 위기설 때문인지. 네, 10회 위기설. 네. 이 팟빵 후원으로 뭔가 10회 위기설이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회 위기가 왔는데 오창석이 난까지 터지는 바람에. 아, 이 그쵸. 방송은 이제 네, 그렇죠. 설상가상이었죠. 그렇죠. 그거였지.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의 닉네임 지금부터 소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입니까? 44분이. 지난주엔 43분이었거든요. 한 분 더 늘었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발전하는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디 라이브님, 동형빠님, 달빛. 내가 님 빼라 그랬죠. 달빛 지난주에. 넘기, WHTLGJ21, 울산 절곡 기사입니다. 난 사쿠라다. 브루스타,